선생님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선생님들과 아주 재미있는 주제로 강의를 하게 될 강사 이미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밖에 날씨가 너무 좋아요. 놀러 가야 되는데 우리 시간보다 훨씬 더 요즘에 벚꽃이 일찍 펴서 한 2주는 일찍 폈다죠. 그래서 개나리꽃 벚꽃이 막 만발한데 무엇을 위하여 이 자리에 오셨는지 너무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밖에 날씨 너무 싱그럽죠? 그리고 뭔가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것 같고 너무 화창한 날이에요. 그래서 화창한 날에 선생님들과 화창하고 아주 뜨거운 주제를 갖고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제가 뭔지 알고 오셨죠? 주제가 뭐예요? 대놓고 우리끼리 성이야기. 이 주제를 들었을 때 느낌이 어떠셨어요? 부끄러웠어요? 좋았어요? 우리끼리 하니까. 우리끼리 해야 되는데 쟤는 왜 있대요? 예, 우리끼리에 대한 성이야기에게 성이란 주제를 받아들였을 때 선생님들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셨을까 전 너무 궁금하거든요. 아무 생각 없었어요? 아무 생각 없이 온 거예요? 오늘 그럼 여기 뭘 얻고자 오셨어요? 그러면 그냥 보고 이런 강의가 있다니까 원래 교육열이 높으셔서 그러시군요. 저는요 사실은 지금 저를 소개를 해주셨을 때도 저희 이력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간호사였고요. 주로 강의를 요양보원이나 아니면 뭐 간호조무사 학원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강사예요. 그러니까 건강 강의를 주로 하거든요. 근데 여기 가족여성회관에서 저한테 강의 주제를 주셨을 때 제가 막 웃었어요. 선생님들이 이 주제를 받아들였을 때의 느낌과 제 느낌과 좀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선생님 우리 주제가 너무 멋진 주제라고 담당자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주제가 어떤 주제인데요? 라고 얘기했더니 선생님 우리 중년의 성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되겠다고 중요한 타이밍이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뭐요? 성생활이요? 라고 했었을 때 저도 막 웃었어요. 그래서 성생활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제가 이 부분을 강의를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요양보호 과정 중에 건강 증진에 대한 파트가 있고요. 우리가 건강하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주제에서 이 성생활에 대한 순위가 있거든요. 근데 선생님 질문 드려볼게요. 선생님들이 건강하게 살려고 그러면 맨 처음에 뭐가 필요해요? 건강하게 사는 조건. 제일 처음에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열심히. 퍼펙트. 네, 선생님과 가야 될 것 같아요. 우선 건강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가 잘 먹고부터 나와요. 두 번째가 선생님들 너무 잘하셨어요. 뭐 얘기가 나오냐? 운동해야 된다고 나와요. 잘 먹고 운동해야 건강해.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또 퍼펙트하게 맞추셨는데 잘 자야 된다고 나오거든요. 네 번째가요. 잘 싸야 돼. 네, 싸는 것도 중요해. 근데 아니야. 네 번째가 사위가 중요해. 사위가 중요하다고요. 사위가 성생활이에요, 선생님들. 건강하려면 사위가 성생활. 선생님들 생각보다 성생활에 대한 기준이 굉장히 앞서가 있죠. 그래서 진짜 건강하기 위한 핵심으로 제 스스로 저한테 막 웃으면서 제가 얘기했거든요. 왜 제가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했냐면 오늘 뭐 어차피 우리끼리 대놓고 성 얘기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한테 성교육을 하라고 그러면 성교육 자신 있어요. 왜냐? 제가 간호사로 근무했었을 때 산부인과랑 비뇨기과 전문의였거든요. 그럼 무엇보다도 저한테 딱 맞는 핵심 주제죠. 난 전문가야. 그래서 이거 성교육 비뇨생식기계 막 이거 나 잘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여기에서 있죠. 뒤 단어가 붙으니까 제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어떤 단어 때문에 제가 이랬을까요? 생활력. 성생활이라는 단어가 붙으니까 막 이러면서 저의 강의 모토는 이거거든요. 경험한 바를 솔직하게 나누자의 제 강의 목표인데 성생활은 그럼 내가 성생활을 잘해야 성생활을 강의를 잘할 수 있을 텐데라는 부분에 쓱 이렇게 했어요. 왜? 저희 남편과 선생님들 이런 얘기 들어보셨는지 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남편이 주로 하는 얘기가 이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뭐 부부관계에 대한 부분을 얘기할 때 딱 한마디 하십니다. 뭐라고? 야, 가족끼리 이러는 거 아니야. 들어봤어요? 저만 듣는 건 아니죠? 가족끼리 이러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렇지 우리는 가족이니까 그러는 거 아니지. 저만 그랬어요?
그렇지, 가정이니까 그러는 거 아니지 라는 생각을 갖고 성생활에 대한 부분, 아까 어떤 선생님들 잠깐 말씀하셨는데 주제 듣자마자 좀 부끄러웠어요 라고 말씀드렸고, 와, 저 스스로도 저한테 질문했는데, 와, 너 이 주제를 갖고 어떻게 강의할래? 조금 남사스럽고 부끄러운 주제 아니냐라는 이런 교육을 한 번도 내 스스로가 가서 받아본 적은 없어요. 뭐 성활동 강사에 대한 트레이닝 교육은 있는 건 알지만 다시 그것도 중년을 위한 성교육이라니요. 그래서 속으로 생각했죠. 내가 더 많이 배워볼 수 있겠다. 기회다. 라고 생각하고 왔어요. 선생님 자세를 저랑 같이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선생님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알고 있는 지식을 한번 우리끼리 나눠보고 도움을 서로 주기를 바래요. 그래서 제 스스로가 굉장히 고정관념에 박혀 있다는 제 자신을 발견했거든요. 그래서 와, 이게 왜 부끄러운 거지? 너 강의하는데 사회가 성생활이라고, 성생활 중요하다고 강의를 하면서 왜 이 주제에 대해서 왜 이렇게 주제로 2시간 강의가 이렇게 고민스러울까? 라고 생각해 봤더니 우리가요, 제대로 성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저도요. 저 성교육 어디서 받았냐? 학교 다니면서 배웠어요. 간호학과 다니면서 비뇨기계, 산부인과계 할 때 신체의 구조에 대한 부분을 배울 때 내가 내 몸에 대해서 알기 시작했지, 어렸을 때부터 성교육을 받은 기억이 저는 없더라고요. 선생님들 있으세요? 없죠? 저만 없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들도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교육 뭐 배웠지? 아까 제가 배운 건 이거예요. 고등학교 때 시절에 어렴풋이 생물 시간에 배운 것 같아요. 남자의 정자와 여자의 난자가 만나서, 그죠? 그래서 수정을 해서 자궁에 착상을 해서 출산을 하는 게 임신과 출산 과정이다. 그거는 알아. 그건 아시죠? 근데 그 외에 성교육을 우리가 한 번도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저 또한 그렇고, 저보다 뭐 연배가 높으신 분이나 저보다 연배 낮으신 분 다 그렇게 성교육을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다는 걸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나부터 실천하자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쓴 거예요. 선생님들과 저부터 한번 성교육을 한번 제대로 받아보자고요. 뭘 알아야 제대로 생활을 하든지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맨 처음에 제가 어떤 주제를 갖고 얘기를 나눌 거냐 하면, 대놓고 우리끼리 성 얘기에 대한 부분 챕터를 크게 3챕터를 나눌 거고요. 우선 성이란부터 우리가 한번 공부해 보자고요. 성이 뭐길래? 그래서 연령별 지금 성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실제적으로 시대 현황을 좀 알아볼 거고요. 생식기의 구조와 명칭, 선생님들 몸에 다 달린 거 얘기할 거거든요. 특별한 거 얘기할 거 아니에요. 선생님들 몸에 다 달린 거 얘기할 건데 얼마까지 아시는지 한번 보자고요. 근데 두 번째는 뭐 할 거냐 하면, 중년 이후의 성 무엇이 문제인가를 할 거예요. 우리가 지금 주제가요, 중장년에 대한 성교육이거든요. 그래서 왜 문제냐? 그래서 중년의 최대 고민은요, 갱년기입니다. 갱년기가 선생님들 여자한테만 있는 거 아니에요? 남성 갱년기가 훨씬 더 심하다고 알고 계시죠? 갱년기란 뭔지, 갱년기 증상이 뭐길래, 아니면 폐경과 성생활에는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난리냐, 아니면 중년의 대표 질환 관리 후 성생활에 대한 부분 나눠볼 거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제일 궁금하신 게 이게 아닐까 싶습니다. 3번 챕터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문제 극복 한번 해보자고요. 문제를 알아서 극복해봐요. 그래서 성문제 극복하기인데, 우선은 중년 성생활의 효과, 성생활을 하면 뭐가 좋은지, 저는요 간호사잖아요. 실질적으로 우리 인체에 대비해서 신체적으로 진짜 그냥 기분이 좋아가 아니라 신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직접 데이터로 확실하게 말씀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굿섹스를 위한 처방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제대로 된 좋은 우리가 성관계를 가질 수 있는지, 그 다음 중년 성생활 회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조금 표정이, 난 기대하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3챕터 얘기했는데 기대가 좀 되시나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선은 첫 번째 챕터는 연령별 성교육 현황, 우리가 성이란에 대한 부분을 할 텐데요. 선생님들은 성교육 못 받으셨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성교육을 실질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요, 내 몸은 소중해요. 이거 우리 언제 때 이런 성교육을 받는 것 같아요? 유치원 때요. 실질적으로 유치원 때 내 몸은 소중한 거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 아이가요, 유치원 때 엄마, 난자와 정자가 만난다며. 그래서 임신하고 아기집이 있대. 저희 딸만 둘 키우거든요. 그래서 내 안에 아기집이 있대. 엄마 어떻게 아기집이 자라? 막 이러면서 이제 몸에 대한 부분을 성교육을 받고 와서 했던 얘기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요, 한 몇 달간은 이걸 노래처럼 불렸어요. 뭘 했냐면 싫어요, 안 돼요, 하지 마세요가 성교육의 핵심이에요. 유치원 성교육에. 아이가 오더니 안 돼요, 싫어요, 하지 마세요. 이걸 배웠대. 왜? 내 몸은 소중하니까 어떤 나쁜,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내 몸을 만지려거나 하면 이거를 하라고 아이들한테 성교육에 대한 교육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안 돼요, 싫어요, 하지 마세요. 아, 유치원 때는 성교육 이렇게 하는구나. 그래서 유치원 아이들 성교육, 선생님들, 자녀분들도 이런 교육 받으셨죠? 노래를 불러요. 그래서 아, 성이란 안 돼요, 싫어요, 하지 마세요로 해야 되는 게 성이구나. 어렸을 때부터. 근데 이때 저희 아이가 하는 얘기가 이 얘기예요. 지금 이제 고등학생이고 한 녀석은 대학생이거든요. 딸을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그래서 유치원 때는요, 안 돼요, 싫어요, 하지 마세요 라고 배웠고, 옆에 있으면 남자의 정자가 여자의 난자와 만나서 임신을 하기 때문에 그냥 남자랑 여자랑 옆에서 잠만 자도요, 임신이 되는 줄 알았대요. 그래서 아빠랑, 아니 유치원 때 이후로는 아빠 옆에서 절대로 자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나중에 알았어요. 본인은 남자만 옆에서 자기 옆에만 자도 임신이 되는 줄 알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렇지. 우리가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임신이 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임신되는 과정에 대한 부분은 모르잖아요. 어떻게 만나? 그렇죠. 어떻게 만나? 그런 질문 되게 많이 들어요. 근데 선생님들은 그 어떻게 해야 되는 질문을 언제 해결을 받으셨어요? 아니, 대답은 못 하는데 선생님이 언제 알기 시작했어요? 남자와 정자가 만나는 게 어떻게 하면 정자와 남자가 만나는 행위인지. 커갖고 우리는 고등학교도 아니고 막 이제 막 다 커갖고 알 거 다 한 다음에 해보고 알았죠. 해보고 알았잖아요. 해보고 알았죠. 근데 요즘에는 그래서 선생님들 이런 성강의를 한대요. 그래서 이거 글씨가 너무 디테일하게 나와서 보실래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우선은 이게 어떻게 나와 있냐면 그림의 중요 부분을 가렸어요. 그죠?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 침대에 누워있는 엄마랑 아빠야. 아빠는 엄마의 질에 고추를 넣어. 이렇게 나와요. 그러고는 몸을 위아래로 흔들지. 이 과정을 선교라고 해. 빨간 줄 친 게 핵심이에요. 이건 신나고 멋진 일이야. 어서 이거 내가 만든 거 아니에요. 나와서 있는 내용이야. 이렇게 가르친다고요. 그래서 아기를 만들기 위해 성교를 해야 해. 하지만 성교를 한다고 무조건 아기가 생기는 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엄마랑 아빠는 아기를 만들고 싶을 땐 더 정성스럽게 사랑을 나눠.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그 옆에는 엄마랑 아빠는 서로 무지 사랑한대요. 그래서 아기도 낳고 싶어 하지. 그래서 아빠의 고안에는 아기가 들 정자가 아주 많은데 엄마랑 아빠가 성교를 하면 아빠 고추에서 나간대요. 정자가 나가. 정자는 질을 헤엄쳐서 엄마 뱃속에 작은 방으로 들어가. 이게 자궁이라고 하는 방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한다고요. 선생님들 요즘 성교육 실태예요. 이렇게 배우는지 몰랐죠? 사실은 저도 깜짝 놀랐어요. 우와, 넣는데 우와. 근데 저 더 충격적인 건 뭔지 아세요? 제 옆에 있는 이 그림이거든요. 이 그림이 선생님들 그 아이들 성교육 우수 포스터 선정작이에요. 이 그림을 해석을 하실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해석돼 있어요? 가운데 있는 사람은 웃어. 그리고 양쪽에 있는 사람은 걱정해. 근데 사랑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들 밑에 여자고요, 위에가 남자예요. 이게 지금 우수 성교육 포스터라고요. 근데 선생님 후하셨죠? 그리고 위에 있는 게 콘돔이야. 근데 이 멘트가 더 웃겨. 이게 초등학교에 대한 얘기고요. 초등학교 교과서와 초등학교 아이들 이거 배운다고요. 그리고 초등학교 성교육에 대한 우수 포스터 보실래요? 이거 주제 충격적이죠? 저만 깜짝 놀랐잖아요. 콘돔 없음, 불합 섹스. 피임하면 파워 섹스래요. 아니, 시대가 변했어.
선생님 부끄러워 이런 얘기가 할 때가 아니야. 뭐 나도 나지만 선생님들의 아이나 선생님들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는 아이들이 이미 이렇게 오픈되어 있어서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케어를 해줄 수 있어요. 부끄러워서 말 못하셨다고 하셨죠? 애들은 배웠어요, 지네들끼리. 대단하죠. 나서 나 이 포스터 보고 우와, 시대가 진짜 나도 모르게 이렇게 많이 바뀌었구나. 그 다음에 성교육은요, 이제 성에 대한 부분과 그 다음 나누는 게 피임과 성병에 대한 부분을 나눠요. 선생님, 피임과 성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려면 전제 조건은 뭐냐 하면 성관계를 한다는 전제 조건 하에 이 주제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죠? 근데 이게 누가 받는 교과 내용이라고요? 중학생, 고등학생이 이런 교과 내용의 성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요즘엔 되게 유명한 성교육 의사 선생님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과추영애라고 하는 비뇨기과 남자 의사 선생님이 있어요. 각종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성교육을 하면서 요즘 아이들은요, 콘돔 사용 방법을 실질적으로 시뮬레이션에서 콘돔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배워요. 그러니까 이미요, 이거는 관계 후에 피임과 뒤처리를 배우고 있습니다. 개념이 완전히 많이 틀려졌죠. 근데 나는 얼마까지 알고 있냐라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배우시지만 선생님들의 몸을 한번 제대로 알아보자고 하는 의미에서 제가요, 선생님들의 몸에 붙어있는 거 설명한다고요. 새로운 거 설명하지 않아요. 있는 팩트, 사실만 설명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생식기를 좀 알아보자고요. 되게 재밌어. 이미 애들은 벌써 끝났는데 우리는 이 생식기 해부책에 나와 있는 것만 봐도 좋대. 얼굴 표정이 벌써 마스크 안에 웃는 게 다 보여요. 선생님, 우리 이거 생식기는 이렇게 생긴 그림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어디서들 보셨어요? 과학 시간에. 그래서 과학 시간에 수업에 이런 해부학적인 부분은 배웠죠. 예, 저도 과학 시간에 배웠고요. 이거는 저희가 알고 있는 이제 아이들에 대한 교과서의 내용입니다. 선생님, 제일 위에 나와 있는 게 저 위에 주머니처럼 있는 게 뭐라고요? 방광이에요, 방광. 방광은 굉장히 단단한 구조로 되어 있고요. 비뇨 생식기계에서 소변을 보관하는 장소가 방광이죠. 그 다음에 이제 동그란 망을 보시면 제가 이렇게 움직여도 되는지. 그래서 이게 뭐예요? 슛맞춤으로 들었어. 슛맞춤 안 되는데, 그죠? 슛맞춤 하면 안 되겠죠? 방광에 요 고환이 있거든요. 고환에 대한 부분을 보시면 제가요, 저지른 거 제가 해결할게요. 막 만지면 터치로 되는 좋은 프로그램이었는데 이 안에 있는 게 고환이에요. 선생님, 고환의 역할이 뭐예요? 고환은요, 정자를 만들어요. 근데 우리요, 남자분들에게 고환은요, 정자를 계속 생성합니다. 근데 이 고환은요, 두 가지 기능을 해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정자를 생성하는 역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역할을 하냐면 남성 호르몬을 만들 수 있는 두 가지 기능하는 복합생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고환을 왜 이렇게 모자처럼 싸고 있는 게 뭘까요? 이게 부고환이에요, 선생님. 부고환이구나. 부고환이라는 게 있고요. 이 부고환은 고환에서 만들어진 정자가 부고환에서 저장이 되는 과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준 긴 줄이 있죠. 이 줄 이름이 뭐래요? 정관이래요. 정관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그렇지, 정관 수술. 우리가 남자 묶어야 돼. 막 이런 거 있죠? 묶는 거, 얘 묶는 거요. 정관 수술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묶는 거, 얘 묶는 거라니까? 얘가 무슨 역할을 하니까? 여기가 만들어진 정자가요, 정관을 타고 이제 배출하는 정자 이동 길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묶어버리면 정자가 이동해요? 못 이동해요? 못 이동하니까 우리가 남자 묶는다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정관입니다. 그래서 정관 다음에 선생님들 여기 동그랗게 돼 있는 게 있어요. 동그랗게 돼 있는 거 이거 뭐다? 전립선이에요. 전립선. 동그랗게 모양으로 돼 있는 게 전립선입니다. 우리 전립선은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전립선 비대에 있으셔서 40, 50대, 우리 40, 50대뿐만 아니라 성인 남성 있죠? 남성이 노화하는 과정 중에, 우리가 노화의 과정 중에 제일 느끼는 게 뭐예요? 인체의 노화 중에, 야, 눈이 잘 안 보이잖아. 나 노화네? 라고 생각하시죠? 선생님들 우리 있죠?
전립선 비대도 노화의 한 과정이에요. 그래서 남자분들이 60세 이후의 남자분들은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전립선 비대를 경험하십니다. 질병이 아니라 좀 이걸 노화로 구분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전립선은요, 우리가 정액을 만드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자가 기를 타고 나기 위해서 정액이 있는 건 아시죠? 정액이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게 전립腺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있는 게 뭐다? 정낭이에요. 정낭도 우리 몸의 정액의 60% 만드는 게 정낭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정액은요, 전립선 액이 만들어지고요, 정낭액이 합쳐져서 우리가 정액이 된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좀 재밌는 게 뭐냐면 저 정낭의 비밀을 이제 과학자들이 파헤치기 시작했어요. 근데 전립선 액은요, 우리가 몸 밖으로 나오면서 정자와 함께, 우리가 남자분들이 사정하실 때요, 처음 끌고 나오는 액이 전립선 액이에요. 그래서 정자가 잘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건데요, 실질적으로 정낭도 정액을 만든다라고 얘기했죠. 이 정액에 들어있는 정자는 제대로 기능을 못한대요. 그래서 염색체도 다 죽고, 근데 이 정액이 왜 만들어져서 이렇게 같이 남자분들이 사정할 때 나오느냐, 이게 아직 우리가 인류가 좀 덜 발달해서 그렇대요. 그래서 수컷이 암컷의 영역을 표시하기 위한 용도로 쓰였는데, 이게 아직도 퇴화되지 않고 남아있는 기관이라는 이론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가 아직도 덜 발달했네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 요도예요. 근데 요도 다음에 이렇게 조그맣게 꽈리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 있어요. 선생님, 이건 또 들어보셨어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요도구샘 아니면 쿠퍼샘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인데요. 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관계를 하게 될 때 윤활작용을 하는 맑은 액체 나오죠. 이 액체를 분비하는 역할이 바로 이 요도구샘이라고 쿠퍼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맑은 사정 전에 나올 수 있는, 윤활작용을 할 수 있는 액체를 내보낼 수 있는 기관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볼 거는 인체를 좀 보시면 저기요, 고환과 부고환이 쌓여져 있는 곳이 있죠. 제가 이름이 뭐라고요? 네, 음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쵸? 음낭이라고 써 있잖아요. 음낭, 우리 또 다른 말 잘 많이 아시는 거 있는데, 야, 나 어렸을 때부터 남자들은요, 태어날 때부터 되게 친한 친구를 무슨 친구라고 얘기해요? 왜 이 얘기는 해부학적에 나와 있는 얘기임에도 왜 내가 입에 닳기가 좀 그런지, 우리 무슨 친구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렇지. 그렇게 얘기해. 음낭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남자분들이 굉장히 예민해하는 부분이고요. 실제적으로 저기가 성감대예요. 저기 왜 남자분들 축구 차거나 할 때 거기 차이면 굉장히 아파하시죠? 그래서 신경이 모여 있고 굉장히 예민한 성감대가 있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요도를 통해서 나오는데요. 이 요도는요, 남자분들은요, 두 가지 역할을 다 해요. 요도로 어떤 역할을 한다? 소변도 나오고요. 정자도 나와요. 그래서 여자는 관이 두 개가 있어요. 요도랑 질이라고 하는 생식과 비뇨기계의 관이 두 개가 있는데, 남자는 한 개의 관으로 정자도 나오고 소변도 나오고 그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배우셨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게 뭐냐면, 이거를 그냥 해부학적으로 좀 보시면 제일 위에 있는 게 뭐다? 귀두요, 귀두. 그래서 애들 포경 수술할 때 저거 하시는 거 아시죠? 근데 이 귀두는요, 남자분들이 굉장히 신경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피스톤 역할을 할 때 완충작용도 하지만 남자들이 신경이 모여 있고 예민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성감대가 제일 높은 곳이 귀두랑 음경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음경 해면체라고 해서 발기 조직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해면체라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점점점점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요, 남자분들은요, 되게 특이한 기능을 갖고 있죠. 발기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흥분했었을 때 남자분의 생식기가 더 커지는 걸 보실 수 있잖아요. 이게 특이한 조직인데 음경 해면체라고 해요. 얘는요, 스펀지처럼 생겨서요, 얘가 우려를 됐었을 때는 피를 갖다가 확 가지고 있어요. 그다음에 얘가 성욕구가 해결이 되면 피가 빠지면서 금방 확대되고 줄어드는 역할을 하는 게 음경 해면체, 이 발기 조직입니다. 굉장히 인체 중에 특이한 조직입니다. 그래서 음경에서요, 귀두, 요도 해면체와 음경 해면체는요, 귀두가 음경을 덮고 있어서요, 모자처럼 덮고 있는 모양이고, 그 옆에 싸고 있는 게 음경 해면체가 싸고 있어서 발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남자분들의 생식기입니다. 예, 보셨죠?
이제 우리가 남자를 봤으니 이제 우리 뭘 볼 차례예요? 예, 여성 생식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얘는요 굉장히 익숙한 그림이에요. 우리 생물 시간에 남자 생식기 그림은 없어도 여자 이 자궁계 질 그림은 있었어요. 그죠? 보시면 우리 제일 많이 아는 게 뭐다? 선생님 보시면 난관이 있고 난소가 있습니다. 난소의 역할은 뭐예요? 아까 고환의 역할과 똑같아. 고환은 아까 뭐 했어요? 정자를 만들고 남성 호르몬을 분비하는 두 가지 역할을 한다. 복합셈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얘 난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난소는 어떤 역할을 한다? 난자를 생성하는 역할을 하고요. 여성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해요. 근데 남자랑 여자랑 틀린 게 뭐냐 하면 남자는요. 고환에서 계속 새로운 정자를 만들어내거든요. 근데 여자는요. 태어날 때부터 일정 난자를 갖고 태어나요.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갖고 태어나. 그래서 얘가 성숙하면서 하나하나 빠지게 되는 게 좀 틀린 점이거든요. 이게 난소의 역할이에요. 그 다음에 난관이요. 난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수정체가 들어간다. 막 얘기는 아시죠?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자궁이 있습니다. 자궁 체부와 자궁 경부, 질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요. 선생님 이렇게 옆면으로 보시면 좀 더 틀려지는 게 느껴지시죠? 옆면으로 보시면 얘가 뭐예요? 앞에 있는 게. 이렇게 앞으로 뾰족하게 있는 거. 요거. 그게 뭐예요? 이거. 방광. 방광이에요. 방광이 제일 앞에 있어요. 선생님 그래서 우리 화장실 가고 싶잖아요. 소변 마려우면 어떻게 해요? 아랫배가 빵빵해지죠. 바로 앞에 이렇게 방광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막 소변 안 나오면 막 배 눌러서 뭐 소변을 보려고 하는 게 이유고요. 그 다음에 이 뒤에 있는 게 뭐예요? 이게 자궁이에요. 그래서 선생님 자궁의 위치가 생각보다 굉장히 서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위치에 대한 부분을 기억하셔야 성생활할 때 또 제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모양이 이렇게 서 있구나. 그 얘는요 가지 모양처럼 생겼어요. 길이는 7cm고요. 폭은 2cm의 가지 모양으로 되어 있고 그 뒤가 직장이에요. 네, 대장이에요. 그래서 이게 여자의 이제 우리 몸체에 대한 부분인데 이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자들은요 더 복잡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어느까지 알고 계시는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좀 전에 배웠네요. 여기 방광 있어요. 자궁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경부, 자궁 경부. 선생님 자궁 경부 아시죠? 어떻게 알았어요? 우리 암 검사할 때 2년에 한 번씩 가서 자궁 경부 검사하시잖아요. 그쵸? 불편한 체위로 해서 거기 작은 솔로 자궁 경부를 한번 휙 훑어요. 그래서 거기 조직을 봐서 조직이 이상 있냐 없냐라 해서 자궁 경부에 대한 부분 검사하는 게 어디 검사하는 거다? 여기요. 자궁 경부 검사해서 그 주변을 한번 쓸어서 검사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자궁 경부, 그 다음에 여기가 어디다? 이게 질이에요. 그래서 이 질이고, 이 질은요 굉장히 얕은 간이지만 우리가 이 질에는 아이들이 이 질로 출산을 하죠. 직경이 8cm 이상 굉장히 커지는 특이한 질환이기도 기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자궁 경부가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 질로요 남자분의 생식기가 들어가고요 이 질로 통해서 정자가 들어가잖아요. 아까 엄마 몸에 이게 남자 생식기가 들어간다고 우리 교과서에서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배우셨죠? 그래서 이제 이 질을 통해서 남자 생식기가 들어가고요. 이 질을 통해서 남자 생식기에서 정자가 분출이 돼서 사정을 하거든요. 이 사정하는 과정 중에 자궁 경부를 뚫고 정자가 살아서 가야 돼요. 근데 선생님들 우리가 아빠 뱃속에는 아주 수많은 정자가 있어 라고 배웠죠. 아주 수많은 정자가 많이 나온대요. 근데 이 자궁 경부를 뚫고 나가는 정자는 몇 개나 될까요? 아주 몇만 개 많이 나간다고 우리 알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요 여자 자궁 경부에서는 무조건 우리 몸은요 4개 아닌 다른 게 들어오면 이물질로 봐요. 그래서 무조건 싸워서 이겨요. 그래서 감기 바이러스가 나와도 얘는 4개 아니니까 다른 게 들어왔네 라서 얘 싸워서 이기려고 우리가 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남의 물질이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서 백혈구가 여자 몸에서 활동을 하고 활성화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궁 경부를 뚫고 나가는 정자는 200개밖에 되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애들한테 이런 얘기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너는 그렇게 많은 정자 중에 제일 튼튼하고 제일 힘 좋고 제일 훌륭한 애가 너가 된 거야. 그래서 너는 이미 존재로서 최고야. 제가 저희한테 이게 되게 많이 얘기해요. 왜? 성적 안 나오고 비관에 빠지고 나는 안 되나 봐 할 때 제가 이 얘기 굉장히 아니야. 아빠 몸속에 아주 많은 정자 중에 네가 1등이었어. 태어날 때 1등이었는데 뭐가 문제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정자가 여자 몸에 들어갈 수 있고 아까 얘기했던 나팔관에서 난자와 만나서 착상을 해서 자궁 입구에 자궁에 착상을 하는 것이 우리가 임신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방광이 있어요. 방광 있죠? 그 다음에 선생님 뭐 치골결합이랑 있고 치구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음핵이라는 게 있어요. 음핵이라는 거 선생님들 여자 몸에서 좀 그렇죠. 와 성감대 클리토리스 다 나왔어요. 클리토리스 성감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자 몸에 아까 남자 몸의 성감대는 어디라고 그랬어요? 귀두랑 음낭이라고 얘기했죠. 여자 몸의 성감대는요 이 음핵이에요. 근데 이 음핵이요 육안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조그맣게 나와 있거든요. 선생님 잘 봐야 나와요. 되게 조그맣게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음핵은요 남자의 음경의 역할을 합니다. 얘 발기돼. 남자 음경 발기된다라고 얘기했죠. 선생님 몸도 여자 선생님 몸도 발기돼요. 아셨어요? 몰랐죠? 이 음핵이요 굉장히 커요. 음핵에서 나와 있는 거는 음핵이 조그마지만 뒤에서 음핵이 굉장히 큰 기관이 숨어 있어서요. 이게 마찬가지로 남자분들과 같이 여자분들도 발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요도 구멍이 있고요. 소음순, 대음순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또 이렇게 끝나면 우리가 성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또 디테일하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선생님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예? 보신 적 있으시죠? 저 이 자세 굉장히 많이 본 여자예요. 제가 어디서 근무했다고 얘기했어요? 산부인과에서 근무했어요. 산부인과 근무했었을 때 제가 사실은 왜 이주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생각했냐 하면 하루에 10번 인상은 봤어요. 그러니까 왜 웃어요? 이게 실전으로 들어가면 웃을 일이 아니고 나한테는 굉장히 심도 있는 작업이었거든요. 산부인과에서 일할 때 제가 근무했던 병원은 산과와 부인과가 나누어져 있었어요. 근데 저는 부인과에서 근무했어요. 근데 부인과에 입원하신 분들이 대부분 어떤 분들이 입원을 많이 하시냐? 어떤 분들이 많이 하실까요? 자궁에 문제가 생겨서 수술하시러 오신 분들이 대부분이야. 뭐 난소, 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수술하셔서 오신 분들이 많고요. 제가 입원했을 때 진짜 이거는 거짓말 안 보태고요. 평균 매일 10명의 수술 환자를 보냈어요. 여자분들 평균 10명 수술 환자 어떤 수술을 보낼게요? 자궁 근종으로 해서 자궁 떼는 수술을 매일 10명씩 했다니까요. 매일 10명씩. 그럼 어떻게 한다? 수술하기 전에는 선생님 음보털을 깨끗하게 깎아야 돼요. 음보에 털이 있으면 거기에 음보에 털이 미생물들이나 세균들이 들어가서 수술 부위가 오염이 될 수 있어서 음보털 굉장히 깨끗하게 잘 깎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매일 이거를 음보털을 깎냐고 이 과정을 매일 하루에 10명 이상씩 봤다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건 그때 제 생각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여자 40, 50대 지나면 대부분의 이런 표현은 영상에 남아있는지 모르겠지만 빈궁마마가 대부분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너무 딱 의사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아이고 애 더 낳으실 건 아니시죠? 이렇게 얘기해요. 예. 그러면 이게 많이 붓고 나중에 더 큰 우려이 될 수도 있고 출혈이 될 수 있으니 그냥 자궁 떼내시죠 라고 얘기 굉장히 많이 해서 10명 이상이 매일같이 자궁 떼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근데 선생님 필요한 기관이니까 붙여놨겠지. 필요 없는 기관이면 걔를 붙여놨겠어요? 애기 낳으면 그냥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그때 제 생각했던 게 자궁에 대한 역할에 대한 부분이 회의가 굉장히 많이 들었었던 때고요. 어쨌든 우리는 이제 이거를 또 보시면 선생님들 우리 아까 얘기했던 거 뭐 했냐면 음핵을 얘기했습니다. 클리토리스라고 얘기하고 지금 우리가 성생활의 핵심은 이거예요, 선생님들. 우리가 성감대를 어디를 자극을 해서 우리가 만족을 느낄 수 있냐가 저는 이거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봐봐요. 선생님들 보세요. 내가 등이 진짜 가려워. 선생님 가려움은요. 우리가 느낄 수 있는 통증 중에 참을 수 없는 통증이에요. 가려운 건 못 참아. 그래서 어떻게든 해결해야 돼. 근데 내가 막 등이 가려워. 내가 손이 안 닿는, 오늘따라 손이 다 닿네. 손이 안 닿는 부분이 막 가려워. 그럼 선생님 어떻게 해요? 그게 정답이 아니. 우리는 사람의 손길이 닿아야 되잖아. 그럼 어떻게 하냐? 옆에 있는 이제 짝꿍한테 얘기합니다. 짝꿍, 왜 여기서, 나 등 너무 가려워. 나 여기 좀 긁어줘. 막 얘기해요. 그럼 등을 긁어줘요. 근데 긁을 때 정확하게 긁어줘야 시원한데
옆대를 자꾸 그 가려운 부분이 아니고 자꾸 긁으면 시원해요, 안 시원해요? 짜증나잖아. 그렇게 뭐라고 하냐면 아니 거기 말고 좀 더 위에 아니 그러니까 더 오른쪽으로 막 그러면 어떻게 한다? 나중에는 팍팍 긁다가 그냥 그걸 딱 때리고 도망가죠. 이러다가 아이 때려쳐 이렇게 얘기해요. 제대로 가려운 부분 못 긁어주면 짜증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못 쓴다? 내가 효자손으로 쓰고 말지 막 이러면서 이거잖아요. 우리가 이 관계에서 그런 것 같아요. 엄한데 긁으면 하나도 소용없어요. 짜증만 난다고. 가려운 데 긁어줘야지. 근데 말을 해도 못 알아들어. 그럼 이제 우리 뭐 한다? 때려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지 마! 때려쳐! 그냥 알아서 내가 긁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면 때려치지 않게 우리가 우리 몸을 알아야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서 알려드려요. 그래서 음액이 성감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보는 게 대음순입니다. 이거는 왜 음순이라고 얘기하냐면 서양에서는 이게 입술 모양으로 생겼대서 음순이라고 얘기한대요. 그래서 큰 음순, 그래서 대음순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음순을 감싸고 있는 게 소음순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소음순은요, 우리의 요도구랑 질을 감싸고 있는 게 소음순입니다. 선생님들 소음순을 보신 적은 없으시죠? 제가 전 소음순 많이 봤다고 얘기했잖아요. 소변줄 되게 많이 꼈어요. 그래서 여자분들도 건강하려면 본인 몸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이 소음순이요, 너무 많이 늘어져 있으신 분들도 있고요. 소음순 길이가 틀리신 분도 있어요.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아니죠. 못 들어봤지. 잘 오셨네. 왜 이걸 제가 말씀드리냐면 이렇게 해서 여자분들 이렇게 자세나 이런 걸로 자극을 많이 받거나 자세로 인해서 이렇게 많이 틀려지는 부분이거든요. 길이가. 이게 문제는 뭐냐 하면 통증이 심하신 분들도 있고요. 그냥 여기에 분비물이 너무 많이 생겨서요. 질염 같은 게 많이 생기는 부분이 바로 소음순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병원에서는요. 소음순 절개 수술도 합니다. 찾아보시면 이거 절개 수술, 이걸 소음순 성형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것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이제 요도구멍이 있죠. 그래서 그 다음에 질입구가 있어요. 질입구에는 천연막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볼 때 어릴 때 이런 거 못 들어보셨어요? 저도 잘 보지는 못했지만, 야, 천연막이 있어야 된대. 에따 이렇게. 선생님, 천연막은요, 어렸을 때 대부분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이거를 뭐 성관계 기본으로 천연막이라고 하는데, 이게 옛날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소대라고 하는 주름띠가 있고요. 그 안으로 이제 소음순 안으로 들어가 보면 뭐가 있냐면 요도 구멍이 있어요. 저기로 소변줄 끼는 거고요. 저기로 소변 나오는 거예요. 네, 요도 구멍 제일 위에 있죠?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얘 들어보셨어요? 스키네션이라는 게 있고요. 우리 스킨선이라는 게 있는데. 요도구, 소변 나오는 구멍 말고 그 옆에 조그만 구멍 다 또 있어요. 그래서 여자들이 사정한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뭐 이런 분위기는 또 여자도 사정해요. 그래, 잘했다니까. 이렇게 그냥 잘했어. 그게 뭔데? 여자들 사정합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흥분하면요. 흥분해서 정액과 우리 정자가 나오는 게 사정이라는 거 뭔지 아시죠? 남자만 사정하는 줄 알았죠? 남자만 발기하는 줄 알았죠? 아니라니까. 여자도 발기하고 여자도 사정해요. 여자도 굉장히 흥분하면요. 저 스킨선에서 사정액이 나와요. 한 번도 안 해봤구나. 저도 뭐 자유롭지 않아요. 저도요. 책에서 배웠어요. 자신 있게 한데. 또 선생님 여기 보시면 바르톨린선이라는 게 또 있어. 구멍이 또 있었어. 이것도 못 들어봤겠네. 뭐 여자 사정도 못 들어봤는데 내가 뭘 원해. 막 이런 거죠. 이 바르톨린선이라고 또 그 밑에 보시면 구멍이 또 하나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여자분들요. 성관계 중에서 부드러운 액체 나오죠. 부드러운 액체 나오죠. 그 액체가 나오는 선이 바르톨린선입니다. 얘가요. 아까 우리 남자한테는요. 아까 얘기했던 쿠퍼샘이라고 했던 거 있죠. 기를 좀 만들어주는 쿠퍼샘과 똑같은 역할을 해요. 남자랑 여자랑 성기는 완전히 틀린데요. 하는 기능이 똑같은 게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에 우리요. 이 스킨에서는 우리 뭐라고 하냐면 여자의 전립선 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즘엔 스킨에선 스킨샘이라고 얘기 안 하고 여자 전립샘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실질적으로 남자 전립선에서 나오는 면역 항체가 여자예요. 스킨선에서도 나오기 때문입니다. 와, 이런 게 있었어요. 이게 선생님들 몸이에요. 네, 그래서 잘 확인할 수 없는 게 문제죠. 그다음 선생님들 많이 들어본 얘기가 또 있을 거야. 또 이건 또 처음 들어보나? 아니, 근데 뭐 얘기할 말이 없는 게 여자 사정 처음 들어봤으면 이것도 처음 들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혹시 스팟이라고 하는 게 들어보셨어요? G스팟? 아, 내가 너무 어려운 주제 갖고 왔구나. 내가 내 몸에만 있는 거를 내가 갖고 왔네. 선생님들이 이게 다 없구나. 막 이러면서. 책에서 나왔어요? 들어보긴 했어요. 네. 스팟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여자 성감대라고 해서 요즘에 무슨 성에 대한 얘기 나오면 이 G스팟에 대한 부분이 되게 많이 나와요.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가려운 데를 재래도 긁어줘야지 시원하지 엄한 데 긁으면 때려쳐 나온다고요. 여자들한테는 성감대 부분이 이 G스팟과 A스팟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자궁 질에 들어있고요. G 손가락으로 넣었을 때 3에서 5cm 정도 되는 위치에 이 G스팟이 있다고 교과서에서 나와 있어요. 그걸 자극하면 어떻게 된다? G스팟이 우렬이 되면서 흥분할 수 있다. 여기 부어오른 G스팟이 우렬되면서 아까 흥분하게 되면 여자들 뭘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죠? 사정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G스팟이 흥분하게 되면 사정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스킨섬에서 사정을 하게 되는 역할이 G스팟이다. 그래서 요즘에 되게 많이 나와요.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그래서 와 그러면 된대라고 생각해서 모두들 다 도전을 해보실 수는 있으시겠으나 지금 최근 연구에 의하면 사람마다 위치는 다 다르고 없는 사람도 있다. 그래서 내가 이게 아니고 내 파트너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여자의 몸 오늘 되게 신기한 거 많이 배워가시죠? 오늘 이걸로 끝내도 되겠다. 그리고 우리 다음 시간에 2부 합시다. 그래서 우리 여기요 스팟에 대한 부분 이게 여자분들의 성감대라고 해서 요즘에 많이 아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스킨선은요 우리 유스팟이라고 해서 요즘에 훨씬 더 많이 이슈화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거기가 또 성감대예요. 아, 이렇게 재밌는 게 얘기해놓고 이제 중년 나오니까 좀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요, 우리 몸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걸 한 번도 제대로 사용해 본 적이 없어. 없잖아요. 오늘 알았는데 이걸 뭐 어떻게 사용해 봤겠어. 근데 문제를 알자고 하니 참 이게요. 조금 더 일찍 할 걸. 좀 더 일찍 배울 걸. 껄이죠. 근데 늦지 않았어요. 이제라도 배운 게 어디야. 앞으로 살 날이 훨씬 더 많이 나왔는데 아니 여기 왔으니까 이걸 들었지 여기 못 왔으면 평생 모르고 살 뻔했잖아요. 그죠? 지금이라도 다행이고 마음을 가다듬고 문제부터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년이 위해서 무엇이 문제인가? 그래서 중년의 최대 문제는 건강에 대한 부분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갱년기입니다. 그래서 갱년기란 뭐냐? 그 갱년기 증상이 어쩌길래 그 폐경과 성생활에 대한 부분을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갱년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폐경기 얘기 들어보셨죠? 갱년기 있는데 조금 달라요. 증상에 대한 부분 똑같다라고 얘기하지만 갱년기는 폐경, 생리를 안 하기 시작하는 전후 5년 사이를 우리가 갱년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꽤 긴 기간이에요. 그리고 여성의 노화 또는 질병에 의해서 난소 기능이 쇠퇴화되면서 폐경과 관련해서 신체적, 심리적 변화를 겪게 되는 시기를 얘기를 하고요. 이는 성숙기에서 노년으로 진행되는 과정입니다. 사람마다 체질과 분만 횟수와 영양 상태 등이 달라서 차이는 조금씩 있겠지만 보통 대부분이 45세에서 55세 때 갱년기가 찾아와요. 그리고 출산 경험이 있는 여성이라면 갱년기가 비교적 늦습니다. 근데 미혼 여성은요 비교적 빨리 와요. 그리고 첫 월경 시작과 결혼할 때 연령 차이와는 무관합니다. 그래서 이게 제일 먼저 여자의 건강에 대한 갱년에 대한 부분을 봤었을 땐 출산의 경험이 있냐 없냐가 아주 중요하게 되는 포인트이기도 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요 병원에서도 실제적으로요 교과서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유방암 있죠. 그리고 우리가 부인과 질환은 누구한테 잘 오냐? 예, 선생님도 부인과 질환은 많이 쓴 사람들한테 많이 올 것 같죠? 아니요. 아예 한 번도 안 쓰신 분들에게 또 많이 오고요. 유방암도 마찬가지예요. 유방암도 출산의 경험이 없으신 분께 훨씬 더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건강하려면
쓰자고요. 그래서 갱년기에 대한 부분을 보시면 선생님들 많이 아실 수 있는 증상이에요. 갱년기 증상. 우선 심리적인 변화도 있고요. 신체적인 변화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심리적 변화는 뭐가 있대요? 심한 기분의 변화예요. 좋았다가 싫었다가 좋았다가 싫었다가 왜 널뛴다고 얘기하죠. 우울도 하고요. 기억력 장애가 오기도 합니다. 신체적 변화는 뭐가 있냐 하면 얼굴과 목 부위가 붉어지고 열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열이 확 올랐다가 확 식었다가 열이 확 올랐다가 확 식었다가 하죠. 이 얘기하면 혼날라나? 너무 감사하게 아직까지 저는 갱년기는 아닌 것 같은 생각을 계속 들어요. 제 스스로요. 그런데 옆에 있는 저보다 한 3살 위에 있는 아주 친한 지인이 있습니다. 요즘에 갱년기 때문에 못 살겠대요. 근데 막 얘기를 하다가도요. 제가 성격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고요. 난 옆에서 가만히 그냥 얘기만 들었는데 본인 혼자 열받아서 땀을 뻘뻘 흘리더니 화를 내더니 옷을 막 벗어. 좀 있더니 너무 추워서 승질이 난대. 옷을 막 입어. 이게 우리 그래서 그분이 하는 얘기. 나 이래서 갱년기다 라고 얘기하는 게 갱년기 증상 아주 대표적인 증상이 뭐다? 열이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땀이 났다 내렸다. 밤에 잘 때 너무 힘들대요. 밤에 잘 때. 밤에 자다가도 그냥 땀이 너무 많이 흘리니까요. 그 수면장애가 있습니다. 그 불규칙한 자궁 출혈도 있고요. 질도 건조해집니다. 그 다음에 제가 갱년기는 우리가 많이 이슈화되고 있는 게 우리가 뭐 여자 갱년기다 라고 하는데 남성 갱년기는 이딴 얘기 들어보셨다라고 얘기했죠. 그 증상이 더 여러 가지예요. 봐봐. 아까는 우리 되게 몇 개로 간단하게 끝났는데 남성 갱년기 증상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많은 증상이 있어요. 심리적 증상이 있다고요. 심리적 증상은 어떻게 했냐면 기억력이 감소돼. 집중력이 떨어져. 자주 우울하고 초조해요. 그리고 의욕 감소도 나타나고 귀찮아해요. 근데 우리 이거 남자분들의 갱년기는 여자분들이 잘 인지하지 못하고 그리고 막 넘어가고 변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여자 갱년기는 인정해달라고 얘기하거든요. 나 갱년기잖아. 근데 남자 갱년기도 우리가 인정을 해주셔야 돼요. 남자분들도 이렇게 힘들다고요. 그리고 혈관 운동 증상에는 뭐가 있느냐? 마찬가지로 식은땀이 나요. 얼굴이 화끈거리고 불면증이 증가합니다. 그 신체 증상에는요. 항상 피곤하고 무기력해요. 힘도 떨어지고요. 뼈 마디가 쑤시고 아프대요. 그리고 가슴이 여자처럼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수염이 잘 안 자라고 털이 적어지고요. 아랫배가 나오기 시작한대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다? 성적 증상이 뭐가 있다? 이게 또 이래서 이제 여자들이나 남자들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성욕이 감소됩니다. 그리고 발기가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여자들은요,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이제 좀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이제 한번 애들도 이제 없고 말이잖아. 한번 해보려고 이제 마음을 먹고 나 배우러 왔잖아. 근데 중요한 건 남자가 힘이 떨어진대요. 이건 제 얘기예요. 제 얘기인데 이 얘기는 갱년기의 극복에 대한 부분을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갱년기가 아닌지 갱년기인지는 우리가 이따가 쉬는 시간 이후에 2부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쉬실게요. 선생님들 잘 쉬셨어요? 네. 어떻게 앞쪽으로 오셨네요? 저번 강의가 마음에 드셔서 자리를 바꾸셨나? 이제 우리가 우리 몸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 중점적으로 해결 방안 왜 문제인지를 알아보자고요. 실제적으로 이건 변한 게 없던 거고 우리 원래 있었던 거예요. 원래 우리가 몰라서 그랬지. 그러면 이제 우리 몸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자라고 해서 좀 재미없는 얘기 한번 해볼게요. 재미없는 얘기. 내가 갱년기인가 아닌가? 선생님 선생님들이 갱년기인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같아요. 어서 진단 받아보셨어요? 안 받아보셨어요? 안 받아보셨죠? 같이 한번 우리 여기서 진단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핸드폰 비행기 모드라고 그랬죠? 점수를 좀 매겨봐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한번 계산 한번 해볼게요. 한번 점수 매겨보면 갱년기 자가진단표예요. 그래서 선생님들 한번 지금 현재 상황을 진단해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증상이 홍조가 있어 얼굴에. 그리고 얼굴 화끈거림 또는 땀이 막 나. 그러니까 손 안 들어도 돼. 없다 0점, 가끔 4점, 자주 8점, 항상 12점. 점수 해놔요. 점수 해놔요. 여기 보시면 손발이 저려. 없다 0점, 가끔, 자주, 항상 2점, 4점, 6점. 되셨어요? 그 다음 불면증이 있어. 이것도 한번 점수 매겨보시죠. 0점, 2점, 4점, 6점으로.
신경질이나 건드리면 해봐요 지금. 네, 이것도 0점, 2점, 4점, 6점입니다. 우울증이 있어요. 이거는 1, 2, 3점으로 할게요. 없으면 0점, 가끔은 1점, 자주는 2점, 항상 우울해. 3점 이렇게 매겨보자는 거고요. 어지러워. 그럼 이것도 어떻게 해요? 0점, 1점, 2점, 3점. 되셨나요? 그 다음에 피로가 있어. 맨날 피곤해. 얘도 3점까지 나와 있는 점수 매겨보시고요. 관절통이 있고 근육통이 있어. 수시가 아파 뼈마디가. 또 아니면 두통이 있어. 그리고 가슴이 두근거려. 질 건조나 분비물이 감소해. 선생님 3점이야. 점수가 3점 다 더했더니? 다 더했더니 15점이에요? 아, 선생님 여기 보시면 답이 있어요. 5점에서 14점은 아직까지 가벼워. 네, 선생님 조금 넘어갔네요. 그렇죠? 15점에서 30점 정도까지는 중간이야. 근데 우리 어떻다? 30점 이상이면 심한 갱년기 상태. 어디? 여긴 30점 이상은 없는 것 같은데. 저기 지금 선생님 움찔했어요. 지금 몇 점 맞으셨어요? 모자 쓴 선생님. 움찔. 비밀이야? 움찔. 네. 여기서 본인의 이제 갱년기 점수를 매겨볼 수 있다고요. 근데 여기 선생님, 아직 모의스 선생님 이렇게 심하신 분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옵니다. 그럼 남자요. 남자도 매겨봐야지. 여자만 갱년기 있는 거 아니라고 했죠? 선생님, 남자 선생님들 따라와 보시죠. 볼게요. 사진, 좋은 생각이에요. 사진 찍어서 집에 가서 한번 다 물어보고 남편이 갱년기인가 아닌가 우리 한번 해보죠. 우선은 1번은 성적 흥미가 줄어들었어. 선생님 말고 집에 가서 물어보라고요. 이제 봐봐. 그 선생님, 그리고 기력이 몹시 떨어졌어요. 아니면 근력이나 지구력이 떨어졌어. 그 키가 다소 줄었어요. 네, 선생님, 저도 지금 저희 남편 지금 해보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계속 다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 삶의 의욕과 재미가 없대. 슬프거나 불안감이 있어. 발기의 강도가 떨어져. 운동할 때 민첩성이 떨어져. 식사 후 바로 졸리대. 일이 능률이 떨어져. 잠깐만. 잠깐만, 이게 남의 집 가서 찾을 문제 아닌데? 막 이러면서 우리 집에 있는 얘긴데? 막 이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 남자의 갱년기 진단을 보시면 선생님 1번과 7번이 예이면 이건 갱년기래요. 딴 게 아니고 보면 1번이 뭐야? 성적 흥미가 줄어들어. 선생님 크게 얘기해서 선생님 가서 남편분한테 잘해드려야 된다고요. 7번 발기 강도가 떨어지면 이건 갱년기고, 그리고 1번과 7번을 제외한 8가지 나머지 항목 있죠? 이 8가지 항목 중에 얘가 3개이면 갱년기를 의심해 본대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갱년기 진단들 다 나오셨나요? 맞아요. 우리 진단으로 끝내면 안 되잖아요. 야, 그럼 어떡하냐, 우리 몸 이렇게 생긴 걸. 그래서 조금이라도 보완할 수 있는 방법. 왜 나는 좀 친절하니까 병원에 가서 진료 안 받고도 우리가 어떻게든 갱년기를 조금 나아질 수 있는 방법을 좀 팁을 드려보자면 먹는 음식 갖고 좀 조절이 될 수 있으니 요거 한번 살펴보자고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성 갱년기 증상은 피로감, 기력 저하, 우울증, 무력감, 안면 홍조, 피부 건조, 우울, 흥분, 근심, 초조 변덕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질 건조, 요실증, 성생활 장애. 여자들한테 뭐가 좋냐? 적으시라고요. 선생님, 적어. 이거 집에 본인들 있으니까 적으시라고요. 콩이 좋대요. 콩. 골밀도를 높여서 뼈 건강에 도움 줄 뿐만 아니라 몸을 따뜻하게 해서 갱년기 냉증에 좋은 게 콩이야. 콩 선생님들. 우유 좋아요. 우유. 트립토판 성분은 신경전달 물질인 세로토닌 원료로 사용되기 때문에 불안증이나 불면증이나 우울증을 완화시켜줍니다. 석류 좋은 건 아시죠? 여자들한테 석류가 좋대. 여성 호르몬에 관련된 부분이라고요. 폐경기에 생기는 고혈압이나 동맥경화 개선에 도움이 되고요. 자두가 좋대요. 뼈 밀도를 향상시키고 여성 호르몬을 촉진시키는 음식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이제 남자. 아까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가 막 있어요. 우리 집에 계신 분들, 여기 계신 분들 한번 보시면 갱년기에 도움이 되는 음식 있어요. 대표적으로 으뜸 음식이 뭐다? 굴 그렇게 좋아요. 굴이 최고야. 굴이 왜 좋냐? 철분이나 아연이 풍부해. 여기서 핵심은 선생님들
아연이에요. 아연이 남자들한테 그렇게 좋아. 그러니까 아연을 많이 들어있는 굴을, 이 굴은요 바다의 우유라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굴 음식 하려고 지금 각오를 다시면서 나 오늘 굴때 지났는데 좀 일찍 얘기할 걸, 겨울에 할 걸 그랬어요. 그래서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도 증가시키는 굴이 참 남자분들한테는 좋아요. 그러니까 겨울철에 굴은요 많이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 견과류 좋아요. 지방의 콜레스테롤은 남성 호르몬의 원료입니다. 그래서 이 콜레스테롤을 너무 지나치게 제한하잖아요. 남자 호르몬이 감소돼요. 근데 콜레스테롤도 좋은 콜레스테롤이고 나쁜 콜레스테롤 있는 거 아시죠? 콜레스테롤 다 나쁜 거 아니에요? 콜레스테롤 우리요 호르몬을 만들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영양소의 콜레스테롤은 꼭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다음에 홍삼이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항산화 효과가 크고요. 남성 호르몬 수치 증가에도 도움이 됩니다. 마늘 좋대요. 어쩐지 우리 남편이 요즘에 그렇게 마늘을 먹어. 왜 먹나 했더니 너도 공부했어요. 그래서 마늘 보시면 남성 호르몬 분비를 증가시켜서 성 기능을 높이는 기능을 합니다. 오늘 저녁에 찌개 끓일 때 우리 어떻게 하자? 마늘 듬뿍듬뿍 넣어서 찌개를 끓여봅시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폐경과 이제 성생활에 대한 부분을 이제 한번 나가보죠. 성생활이 폐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 여성의 성적 반응이에요. 노화 폐경으로 일어나는 문제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성적 반응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적으로 흥분했을 때 골반 주위에 피가 몰리고 성교에 대한 기대로 질의 분비물이 발생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클리토리스 음핵이라고 얘기했죠. 피가 갑자기 모여들기 때문에 확대돼요. 그리고 질 상반부는 늘어나고 확장이 됩니다. 여자의 성적 반응. 선생님도 우리 좀 요거는 또 오늘 강의의 또 2부의 또 핵심이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뭐냐 하면 남자와 여자가요. 그러니까 욕구를 느끼고 흥분하는 타이밍이 틀려요. 욕구를 느끼고 흥분을 하는 타이밍이 틀리다. 남자는요. 욕구가 생기면 바로 흥분해요. 욕구가 생기면 바로 흥분한다고요. 왜냐 남자들은요 시각적으로 되게 자극돼서 보기만 해도 흥분하고 발기가 일어나죠. 여자는 좀 틀려요. 뭐냐 하면 우리 여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우 나는 요즘 별로 생각이 없어. 뭐 그게 뭐 없어도 되지 뭐.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본인이 언제 그 욕구를 느끼는지 몰라서 그래요. 여자들은요 흥분을 해야 욕구가 생겨요. 그러니까 흥분할 짓을 안 하니까 욕구가 생겨 안 생겨요? 안 생겨. 그러니까 나는 원래 욕구가 없는 줄 알았어. 그죠? 그 타이밍이 중요해요. 우리가 이거를 보자고요. 서로가 서로의 몸에 대한 사용 설명을 잘 알아야 돼. 남자들은 이걸 알아야 돼. 욕구가 생기고 바로 흥분하는구나. 근데 여자는 뭐다? 흥분을 해야 욕구가 생기는구나. 그래서 여자분들은요. 먼저 그래서 전유희를 더 즐기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바로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흥분하는 과정이 좀 틀리다. 그리고 오르가즘 동안에 자궁이 리드미컬하게 수축이 되고요. 오르가즘 후에는 이완이 됩니다. 마지막 단계에서 줄 주위는 종종 예민해지고 다시 오르가즘을 체험하기 위해서 다시 자극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극을 더 원하게 되지만 성적인 열정은 잃어갈 수 있어요. 폐경 후 성생활을 계속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갈망하게는 됩니다. 근데요, 이것도 여자들은요, 키워야지 오르가즘도 느끼고요, 횟수도 더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이게 쇠퇴됩니다. 그래서 오르가즘은 짧게 됩니다. 그 자궁 수축은 잘 되지 않을 거예요. 여자들 몸을 쓰셔야 돼요. 폐경기 때문에 일어나는 신체적 변화들이 있습니다. 폐경이라고 하면 아까도 얘기했던 난소에서 우리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이 분비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감소해서 질 분비물이 감소해집니다. 질이 건조해져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이 강의를 하려고 저 나름대로는요, 되게 사전조사 철저하게 와서 이 강의를 하는 사람이에요. 주위의 지인들한테 다 물어봤어. 1인 리포트를 계속 한 거예요. 요즘에 성생활은 어때? 막 이렇게요. 부부관계는 괜찮아? 뭐 형부는 어때? 막 이런 거 있죠. 막 물어보고 다녔어요. 대부분들이 다 여자분들한테 제가 이걸 이렇게 많이 물어보면 아유 뭘 이제는 나도 폐경이 오고 별로 감흥이 없어. 그리고 하는 얘기 아픈데 뭘 해?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여성의 질 건조증이 심한 거
근데 그걸 해결을 안 하고요. 아프니까 안해로 되시더라고요. 안 되는데. 그리고 자궁과 자궁 경부각도가 작아지고요. 오르가즘 후나 오르가즘 동안에 작은 수축으로 인해서 통증도 일으키게 됩니다. 성교에 대한 욕망이 감소해서가 아니에요. 성교를 통해 일어나는 고통 때문에 성교를 기피하게 될지도 모르고요. 에스트로겐이 함유된 연고나 호르몬 치료제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성교나 자위를 통해서 질이 덜 건조해지도록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질 건조증을요, 많으신 분들이 호소하시는 분들 되게 많습니다. 내가 질 건조증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하냐? 증상을 한번 보면요, 조금만 걸어도 붓고 화끈거려. 밑이 뻐근하고 아래가 빠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관계시 통증이 심해서 자꾸 피하게 되고요. 건조증이랑 질염이 자주 나타난다고요. 근데 본인 몸 잘 관찰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아까도 소음순에 대한 부분도 나 내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근데 소음순으로 인해서 본인이 질염에 걸릴 수 있다는 사실도 오늘 알고 계신 분들이 많죠. 그래서 이거를 좀 본인 몸을 좀 관찰하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제가 병원에 있었을 때 실질적으로 사례가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우리도 지금 저희 젊은데도 이렇게 관찰을 안 하는데, 제가 있었을 때 나이 드신 어르신이 병원에 수술하러 입원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대부분의 이제 자궁 근종으로 인한 자궁 절제술을 하러 오신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분은요, 자궁의 하수가 되신 분이세요. 자궁 하수가 뭐예요? 자궁이 내려앉는 거야. 자궁이 밑으로 빠졌어. 애기 낳듯이 자궁이 밑으로 빠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할머니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본인 자궁이 유지를 못하고 밑으로 빠졌는데도 그냥 그대로 달고 살아요. 불편한데요. 선생님 생각해봐. 얼마나 이게 밑에 뭐가 달리는 듯이 걸어 다닌다고 생각해봐요. 그리고 본인이 활동할 때 계속 쓸려서요, 거기가 다 헐어져 있어요. 얼마나 쓰라리고 아프겠냐고.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죠. 아까 그 자세로 인해서 털을 깎아주기 위해서 그 자세를 취했는데, 제가 그 환자분을 보고 기어하면서 뒤로 넘어지는 줄 알았어요. 애기 머리가 나와 있는 줄 알았다니까요. 자궁이 그 밑에 그냥 달려 있어. 내가 너무 깜짝 놀라서, 어르신, 이거 이렇게 되면 빨리 병원으로 오셔야지. 얼마나 아프고, 아니, 밑에가 다 헐었다니까. 얼마나 아프고 힘드셨어요. 그랬더니, 이걸 누구한테 얘기를 해. 그냥 참아야지. 그렇게 하시는 분들 생각보다 많아, 어르신들 중에서. 부끄럽고, 이건 어디 가서 내보이지 않아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평생 이러다 죽어야지, 이렇게 하신다니까요. 아니라고요. 선생님들도 이게 뭐 근종이나 여러 가지 이상뿐만 아니라 자궁의 하수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잘 관찰하라고요. 본인 몸을. 건조증도 막 넘어가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적 관심이 감소해요. 그래서 스탠포드 폐경기 연구회에 의한 1992년 연구에 의하면 71% 여성들이요, 폐경기 전후에 성에 대한 관심의 변화에 주목을 하게 됩니다. 이 주 중에 48%는 실제적으로 반 정도가 성적 흥미가 현저하게 감소해요. 나이 뭐 그거 없어도 살아 막 이렇게. 근데 반면에 23%는요, 오히려 성욕이 증가해요. 본인이 증가 안 했다고 가면 안 돼요. 증가해요. 그리고 다른 20%에서는 성흥미는 변하지 않고 유지가 되고 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반반이에요. 더 좋아지고 유지하고 있거나, 아니면 아는 흥미가 없어지고 있거나, 아니면 성에 대한 관심이 덜 감소했다면 문제성을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증가시키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감소했다면 조금의 노력은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성에 대한 흥미 감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가장 큰 문제이죠. 근데 선생님, 저도 뭐 이거를 이렇게 성활동은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지만, 아니 본인이 정말 관심이 없고 안 해도 되면 안 해도 돼. 그걸 비정상이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것도 정상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갔는데 내가 비정상인가? 그래서 오늘서부터 막 어떻게 뭐 이렇게 하실 필요는, 아니 그것도 정상이에요. 이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노력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지, 본인 몸이 저 부정상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라는 걸 얘기하고 싶어요. 남성에게 일어나는 신체적 변화들이 있습니다. 발기가 늦게 돼요. 옛날에는 조금만 자극을 받아도 발기가 잘 됐는데 이젠 발기가 잘 되지 않아. 남자분들은요,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이 대부분의 연세가 높으신 분들은 건강 척도를 어떻게 그들이 건강 척도를 매기냐? 내가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지 어떻게 매기게요? 잘 쓰면 건강한 거고 안 쓰면 건강하지 않은 거야. 많으신 분들이 본인의 건강이 회복됐다고 얘기할 때 제일 우선순위로 얘기하는 게 뭔지 아세요? 선생님들은 건강이 회복됐다 1번이 뭐예요?
안 아픈 거잖아. 어디 아픈데 없고 아침에 일어날 때 개운하네 막 이런 거잖아요. 근데 아니 남자분들의 건강의 1순위는 뭐게요? 나 아침에 텐트 쳤잖아. 순환이 잘 되고 건강하다는 지표를 그거를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분들은 발기가 안 되거나 늦게 되면요. 본인의 건강에 대한 최적신호로 받아들여서 굉장히 우울해합니다. 집에 있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발기가 되기 위해 더 다양한 자극을 필요로 할지도 몰라요. 그리고 사정하는데 도달하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사정에 힘이 없어져요. 그리고 다시 사정할 때까지 또 시간이 오래 걸리고 사정 후 빨리 성기의 힘을 잃어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전립선 비대증이 생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60에서 69세 이상 남성의 절반이 전립선 비대증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배뇨장애가 일어나서요. 변기 주변이 지저분해지면서 부부간의 갈등이 시작되고 성생활 문제로 이어집니다. 여러 가지에 대한 위생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발기에 대한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분들도 이거 어떻게 된다? 이러한 변화에 당황하면 성생활을 기피하게 될지도 몰라요. 이거를 부인이 알아채는 게 부끄럽고 싫어. 그러니까 어떻게든 감추려고 해. 그래서 남자분들이 제일 잘하는 게 뭐다? 저희 남편이 모임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남편이 50대 중반이에요. 모임에 가면 꼭 친구들끼리 나눠 먹는 게 있대. 아주 그냥 야, 너 그거 잘 돼? 막 이러면서 나 이거 하나만 줘. 그래서 친구들끼리 막 그거를 막 나눠 먹는데요.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남편은 자기는 절대로 안 받았다고 얘기하면서 다 나눠 먹는다고 얘기해서 이거는 부인한테 얘기 안 하고요. 뒤에서 자기네들끼리 나눠 먹어요. 그래서 제가 또 충격적인 걸 봤잖아요. 저희 선생님들 야동 있죠? 야동은 누가 봐요? 사춘기 애들이 막 자기들 성활동이 막 왕성할 때 막 야동 보는 줄 알고 이놈의 새끼를 어떻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이거 고민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큰아들이 야동을 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랬더니 우리 모두 당황했어요. 근데 그걸 저한테 들켰지 뭐예요. 근데 본인도 당황했어요. 이거 내가 이거 찾은 게 아니라 누구 이 자식이 내가 이걸 줘갖고 말이지 막 이러면서 나도 어쩔 수 없이 열었더니 이게 떴다 막 난 너무 당황스럽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본인들이요. 부부관계를 통해서 자신감을 회복 못하고 되니까 나중에 또 똑같이 발기가 잘 안 되고 본인이 위축되는 모습을 부인한테 보기 싫어서요. 자기 스스로 해결을 해요. 부인이랑 상의를 안 하고 본인 스스로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하고 본인 스스로 무슨 약을 먹던 아니면 그게 야동을 보던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 주변에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그래서 저희 남편한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라고 해서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될까? 그랬더니 소중이를 소중하게 좀 다뤄주는 게 어떻겠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생님들 남편분이 소중한 물건을 좀 소중하게 다뤄주래요. 선생님들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건 뭐예요? 내가 내 인생 중에. 자, 아이잖아요. 그 아이 누구 때문에 낳았어요? 그 아이 어디서 생긴 거야? 뚝 떨어진 건 아니, 내가 만든 건 아니잖아요. 누가 만들어줬어? 같이 만들었잖아. 그래서 남편이랑 같이 만들었죠. 나의 소중한 아이를 낳도록 도와준 소중한 물건이잖아요. 소중하게 다뤄주래요. 아이 다루듯이, 아이 키우듯이 해주면 될 것 같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선생님들 우리 그래서 아이 키울 때 어떻게 했냐면 어떻게 해요? 애가 막 아무것도 못하고 막 울어, 막 앵앵대. 맨 처음에 태어나자마자. 그럼 애가 막 뒤집지도 못하고 못하는데 우리 뭐래요? 애가 첫 번째, 신생아가 첫 번째 하는 운동 행위가 뭐예요? 머리를 들어. 그럼 우리 어떻게 해? 아이고 잘한다. 우리 애기 머리를 들었어. 우와, 너 최고네. 우리 애기 자. 대화가 안 돼서 못하겠네. 이럴 때 웃어야 되는데. 이해 못했어? 선생님들 이해 안 되는 거야? 나랑 지금? 나 진짜 다시 할게요. 웃어야 돼. 소중이를 소중하게 대하려고요. 우리 소중한 아이가 머리를 들었어. 그럼 우리 어떻게 한다? 우리 애기 머리 들었어. 이렇게 기특해. 너 진짜 대단하다. 근데 머리를 들다가 다시 엎어졌어. 그럼 우리 어떡해? 어떻게 해요? 괜찮아. 넌 할 수 있어. 넌 잘할 수 있어. 얘기해주죠. 해주잖아요. 응원해주잖아. 안 되면 어떡해? 베개라도 받쳐줘 가면서 어떻게든 머리를 들 수 있게끔.
어떻게든 영양분을 넣어줘서라도 우리 애기 근육이 발달이 되게끔 하잖아요. 나 흥분하지 말아야 돼. 선생님들이 대화가 안 되니까 그러잖아요, 내가 지금. 그러니까 응원을 해주라고요. 일어나서 쓸 때까지, 걸을 때까지 응원해 주자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또 문제들이요. 건강한데 여러 가지 질환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요. 그래서 대표 질환에 때문에 성생활에도 문제가 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맨 처음에 유방절제 수술 후의 성생활이에요. 유방절제를 하시는 분들은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세요. 요즘에는 워낙에 초기에 많이 발견하고요. 건강검진 많이 해서 그래서 유방 조직만 좀 띄어내라고 얘기를 했지만 과거에는 유방암이다 그러면 유방은요. 특히나 우리 림프선이 모여있는 곳이기 때문에 전이가 굉장히 잘 되는 암 중에 하나예요. 온몸에 암이 잘 퍼져. 그러니까 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주변에 있는 주변에 있는 근절제술을 다 한다고요. 유선에 대한 암이 무서운 건 뭐냐면 암은요 전이가 될까 봐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암 조직은 띄어내지만 그래서 근육을 다 조절해서 여자분들이 미용적으로 굉장히 위축되고 소심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의 아름다움이 겉모습이나 가슴에 초점이 맞춰 있기 때문에 가슴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자아의 손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암 치료로 방사능이나 화학요법을 받아야 한다면 치료법이 더 성생활을 약하게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수술 때문에 또 성생활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부분과 그다음에 제가 아까 얘기했던 거 있죠. 자궁절제술.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1일 10명씩 내가 자궁을 떼는 걸 실제적으로 목격했다. 그리고 제 친구들 중에서도 지금 그래요. 벌써 제 친구 한두 달 친구가 연락이 안 돼. 너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됐어? 그럼 뭐 하냐? 그 사이 나 일이 있었잖아. 나 자궁 수술했어. 많아요. 빈혈 때문에 자궁을 절개했다는 사람, 통증 때문에 자궁을 절개했다는 사람, 출혈이 너무 심해서 자궁을 절제했다는 사람 참 주변에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거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궁 절제수의 성생활이 뭐가 문제냐면 만약 난소 제거를 포함해서 자궁을 절제를 한다면 난소가 제공되어 있기 때문에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현저히 떨어질 겁니다. 그리고 자궁 절제 수술은 성생활 자체를 없앨 수도 있어요. 게다가 문제는 질 건조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성생활은 할 수 있어요. 왜 없어? 성생활은 자궁에 대고 하는 거 아니라고. 아까 제가 해박 배웠잖아. 우리 질만 있으면 돼. 아니 질만 있으면 돼요. 할 수 있어요. 근데 할 수 없다고 생각해. 나 자궁 없잖아.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다? 건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고요. 본인의 호르몬이 떨어지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 성생활 할 수 없는 거 아니다. 있다예요. 있다. 그래서 성교를 짜증나게 만들 수 있어요. 내가 아까 너무 건조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하지 마. 짜증난다고 했죠. 자궁 절제는 자궁 수축이 더 이상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오르가즘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일부 여성들은요. 자신이 덜 매혹적이라고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일부 남성들은 자궁 절제 후에 평상시에 다르게 여성을 대할 수도 있어요. 왜? 우리 부인은 없으니까. 아까도 얘기했던 여자도 본인이 성생활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남편분도 성생활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요. 근데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뭐만 있으면 된다. 질만 있으면 돼요, 선생님들. 그러면 자궁 절제술로 성생활을 위한 조언을 보시면 지금 건조의 문제예요. 호르몬이 안 나와서. 그러니까 부드러운 윤활유를 사용을 하거나요. 아니면 통증이 덜한 시간대에 성교 계획을 한번 계획을 세워봅니다. 통증 부분에 압력이 덜 가해지는 체위를 변경해 보자 라고 하는 거고요. 고통보다 성교를 통해 얻는 기쁨에 더 초점을 맞추거나 수술로 인해 감정을 조절할 수 없다면 정신적 치료가 자존심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적 치료는 제일 좋은 건 대화예요. 서로 대화를 통해서 도움을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도 대표적으로 남자분들한테 많이 오는 전립선의 문제가 많이 온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던 남자들은 전립선이 없으면 인생 끝이라고 생각한다고요. 근데 전립선은 그냥 액을 분비하는 곳이지 성생활에 문제가 있다 없다? 없다고요. 없어요. 성생활에는. 보시면 전립腺을 제거하면 남성의 성기능이 감퇴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성기능 문제 없다고요.胎기가 되면 되는데 상관이 없다는 거죠. 정액의 30%를 생성하고 정자에 영양을 공급하는 생식기관이기는 하나 실제로 성욕과 성기능을 담당하는 것은 어디서 한다? 고환이요. 고환에서 분비되는 남성 호르몬입니다. 그리고 전립腺을 절제함으로써 사라지는 부분이 아닙니다. 성욕 감퇴나 발기부전 등의 성기능 장애는 발생하지
않아요. 그리고 전립선이 절제되면 사정 간에 분비되는 정액의 배출구가 없어서 이 정액이요 방광으로 역류하는 증상이 나타날 수는 있어요. 근데 이 방광에 있는 게 우리 소변으로 나올 수 있어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정 방향과 반대인 방광으로 이동한 정액은 소변을 통해 몸 밖으로 배출이 되니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요. 그리고 수술 후에는 관략근 운동을 꾸준히 지속하면 역사적 증상이 완화될 수 있으니 관략근 운동이 뭐예요? 선생님 아시는 관략근 운동? 이거야? 학문적으로 부르는 케길 운동에 대한 부분은 우리 좀 이따 볼게요. 그 다음에 요거 간과하지 말자고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은요, 우리가 정상적인 출산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서 피임을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피임 빼고 하시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선생님들한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폐경 전후에요. 난소는요. 이따금씩 난자를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피임이 필요해요. 그 마지막 월경 후에도 매년 피임을 해야 합니다. 성병에 대한 인식도 필요해요. 이건 뭐 피임이 무슨 꼭 우리가 출산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성관계 시 여러 가지 성병들 있죠. 이거 젊은 사람들한테만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모든 성관계 할 때 나타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성병에 대한 인식도 필요하기 때문에 피임이 꼭 중요하고요. 성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콘돔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절대 무방비 상태로 성행위를 하지 말아야 돼요. 제 아는 지인이, 제 아는 언니가요. 폐경이었을 때요. 생리를 안 하더래. 그리고 어떻게 했다? 우리가 편안하게 이제 우리가 이제 임신에 대한 걱정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남편과 이제 불타는 밤을 보냈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생리를 안 했으니까 본인은 생리를 안 하고 넘어갔죠. 그랬더니 속이 미식무식거리고 너무 안 좋더래. 이거 왜 그래? 그래서 내가 뭐 어디 위가 안 좋나 보다. 그래서 아니 그렇잖아요. 선생님 원래 생리는 안 했어. 그래서 자기는 폐경이라고 생각하고 부부관계는 했고 그것까지는 오케이 선생님들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근데 부부관계를 했는데 며칠 지났는데 속이 미식미식 안 좋아. 그럼 선생님들 뭐 어떻게 생각해요? 야, 나 위가 안 좋나 보다. 이제 나이 먹어갖고 이제 위까지 망가지네? 그리고 이제 내과 가서 진료를 받는데 위는 괜찮대. 그래서 이거 이상하다. 이렇게 위가 안 좋을 리가 없는데? 그래서 피검사했더니 뭐가 났다? 임신이 났다. 그래서 지금 50대 중반인데 애가 5살이다. 아,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소중한 결과물을 만들고 싶지 않으시면 네, 꼭 피임하셔야 됩니다. 에? 누가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옛날에는 며느리랑 시어머니가 같이 임신하고 애 낳았다잖아요. 그 다음에 중년의 성문제 극복 한번 해보자고요. 문제 이제 우리 여기까지 봤잖아요. 그래서 극복 한번 해보죠. 그래서 중년의 성생활 효과는 어떤 게 있고 굿섹스를 위한 처방은 뭐가 있고 중년 성생활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한 부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년 성생활의 효과인데 제가 아예 명시했어요. 뭐가 좋아진다고요? 몸이 좋아진다고요. 신체적인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왜? 보면 우선은 신체적 효과는 첫 번째는 몸에 활력을 주고 의욕을 높여줘요. 활력, 생기가 돌아요. 그래서 우리 이런 얘기 없어요? 저희가 저희 중고등학교 때 막 얘기하는데 야 엄마 밥상에 고기가 많이 들어온 거 보니까 뭐 그렇게 넘어갔죠. 그 다음에 세포의 산소량을 증가시키고 장기와 조직 기능을 활성화합니다. 그 다음 면역골로 불린 A 분비를 증가시켜서 면역력도 높아져요. 선생님 우리 건강하려면 요즘에 뭐가 좋아져야 건강해진대요? 면역력이 높아져야 건강해진대잖아요. 어떤 부분보다 면역력도 높아지고 젊어 보이는 외모를 혈색이 돕니다. 예뻐져요. 그리고 유방암 예방. 아까도 출산에 대한 성경험이 있어야 유방암을 예방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뿐만 아니라 선생님 심폐기능이 향상된다고요. 선생님 심폐기능은 언제 향상돼요? 심폐기능 좋아지려고 우리 뭐예요? 운동하죠? 근데 운동 아니라 어떻게 한다? 성생활로도 심폐기능이 향상이 된다고요. 심폐기능 향상시켜주고 더 중요한 건 이거잖아. 나 이것 때문에 포기를 못하는 게 이것 때문이야. 뭐다? 체중감력에 도움이 된대요. 근데 이거는 실제적으로 운동에 대한 효과가 나오는 건 이 뒤에도 나오지만 또 체중감력의 목표가 된다는 건 솔직히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남편과 생활을 하는데 막 내 배가 막 울릉불릉 나와갖고 막 여기저기 막 이게 잡히면 이게 보여주고 싶지 않잖아요. 그죠?
그리고 저밀도 고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몸에 좋은 고밀도 저단백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거 얘기했잖아요. 이거 포기 못하는 게 뭐 때문이다? 다이어트 효과가 좋대요. 한 차례의 오르가즘에 도달할 때까지 소비되는 칼로리는 선생님 이거예요. 200m를 전력 질주했을 때 소비되는 칼로리와 맞먹어요. 선생님 지금 200m 달릴 수 있어요? 50m도 못 달릴걸? 전력 질주 개념이 맞아요? 이제 걷잖아. 근데 지금 뭐다? 200m 전력 질주 효과가 있다고요. 그래서 즉 한 번의 관계로 선생님 칼로리 계산해보죠. 몇 칼로리? 400칼로리. 400칼로리 어마무지한 거예요. 400칼로리 어느 정도냐면 선생님 제가 다이어트 관심 많다고 얘기했잖아요. 제가 먹는 다이어트 음료 2끼 값이 400칼로리야. 안 먹어도 운동으로 효과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통증도 완화된대요. 실질적으로 뇌 속에 엔돌핀 호르몬 분비를 촉진해서 몸 구석구석 근육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요통이나 두통, 근육통 등의 통증을 누그러뜨리는 효과도 있어요. 그리고 마사지 효과가 비슷해요. 마사지 하면서 순환되면서 통증을 없애주는 효과가 지금 우리 뭐 하는 거로 얘기하는 거라고요? 운동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성생활에 대한 신체적인 효과다. 노화도 방지해요. 해야 되겠어요? 말아야 되겠어요? 성생활은요. 뇌를 자극해서 노화와 우리도 제일 문제는 뭐다? 치매. 나 이게 진짜 큰일 났다니까. 해야 된다니까. 치매 그리고 건망증 등의 진행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생활을 통해서 촉진되는 두 가지 호르몬이 있는데 엔돌핀과 성장 호르몬의 작용 때문에 노화가 방지된다는 얘기예요. 끝나지 않았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립선 예방에 효과가 있습니다. 중년 성생활을 계속해온 남성은 전립선 질환으로 인해 소변을 볼 때의 고통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립선 암 예방 효과가 있고요. 사정으로 인한 전립선 염증이 완화돼요. 그래서 비뇨생식기에 제일 좋은 거는요. 물 많이 먹어서 소변으로 분비물을 배출하자예요. 비뇨생식기의 찌꺼기는요. 몸 밖으로 빨리빨리 빼줘야 되는데 물을 많이 먹어서도 몸 밖으로 빼주지만 사정을 통해서도 염증 소견을 몸 밖으로 뺄 수 있다는 겁니다. 단 남자들은 오르가즘을 너무 많이 느끼면 오히려 건강에 안 좋아요. 요거는 제가 다음번에 뒤에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굿 섹스를 위한 처방을 한번 해드려요.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장점 때문에 우리는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여기서 한다고 그러고요.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해야 된다. 나는 오늘 결론은 뭘로? 해야 된다로 끝내야 돼서 내가 이 자리에 섰으니까 해야 된다로 가요. 해야 된다. 그래서 굿섹스를 위한 처방이 있는데요. 제가 여자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다? 질 건조 때문에 아유 너무 아파서 싫어. 뭐 안 나오는데 뭐를 해? 라고 얘기한다고 했죠. 그래서 질 건조와 같은 폐경계의 신체적 변화에 대해서는 에스트로겐 패치 같은 게 있거든요. 알약, 여성 호르몬 유도체가 있어요. 알약이나 패치나 크림 등과 아니면 윤활제로 통증을 완화시켜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해서라도 하세요. 요즘에 굉장히 좋은 윤활제 많이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선생님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이게 뭐게요? 기구예요. 예, 성장난감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여기서 강의를 많이 주면 내가 이거를 실물로 갖고 온다고 얘기를 했는데 예, 사진으로만 갖고 오게 돼요. 매우 애석합니다. 그래서 이거 도구예요. 자위 도구, 성윤 활동 도구 있거든요. 그래서 규칙적인 성생활은 질 건조를 경감시키는 데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 1회 성교나 자위로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우리가 조금 이상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 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가려운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제대로 긁어야 해소가 돼요. 그쵸? 제대로 우리가 긁지 못해요. 상대방이 제대로 긁지 못하면 우리 아까 뭘로 긁었다? 효자손으로 긁었다. 이게 그냥 효자손의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죠. 제대로 긁어주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윤활제에 대한 부분 볼게요. 그래서 많으신 분들이 제가 여쭤봤었을 때 윤활제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꽤 있지만 윤활제를 사용해야 돼? 그냥 안 하고 말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았어요. 자, 제가 이거를 데이터를 추출해왔냐면 제가 강의 나가는 곳마다 여자분들이 되게 많았죠. 요양보다 강의 나가면 다 물어봤어, 진짜. 그랬더니 몰라.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안 하고 말지 해서 종류에 대한 부분이고 윤활제가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자 여기서 지금 적어놨는데요.
여성의 에액 분비가 적을 때 삽입시 마찰을 줄여주고 파트너의 몸을 애무할 때 쾌감을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무턱대고 윤활제를 막 그렇다고 무턱대고 사용하는 건 안 돼요. 그리고 윤활제를 사용하기 전에 에액이 충분하게 나오지 않는 원인을 먼저 찾아야 되고요. 윤활제의 종류와 사용법을 숙지하고 나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오일 베이스 제품이 있어요. 그래서 오일 베이스 제품은요, 신체에 흡수되지 않은 비수용성 오일 제품입니다. 얘는요, 장기간 오일이니까요, 기름이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미끈거리고 부드러움을 사용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건 애널 섹스를 할 때와 손으로 특정 부위를 장기간 애무할 때 쓰이는 겁니다. 이거 애널 섹스는 뒤로 하는 섹스를 얘기해요. 넘어가죠. 주성분이 오일이기 때문에 여성 생식기에 사용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알고 사용하자는 얘기예요. 사용 후에는 따뜻한 물과 비누로 씻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가장 흔하게 많이 쓰는 게 뭐냐면 수분 베이스 제품을 가장 많이 쓰고 있어요. 가장 흔하게 쓰는 윤활제이고 윤활제의 주성분이 물이기 때문에 오일 제품보다는 좀 부드러워요. 별다른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여성의 생식기에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얘는 가능하다고요. 생식기에 사용해도. 물로 닦아낼 수 있어 편하지만 쉽게 증발할 수 있기 때문에 섹스 도중에 계속 덧발라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많다니까. 실리콘 베이스 제품도 있다니까요. 선생님들. 보시면 얘는 성기에 얇은 막을 씌우는 것 같은 원리인데요. 다른 실리콘제의 도구와 사용하면 도구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얘는 물에 약해서 욕조나 물속에서 사용하면 기능이 떨어지고요. 사용 후에는 따뜻한 물과 비누로 씻어야 돼요. 바셀린도 있어요. 바셀린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건 추천하진 않았습니다. 가장 싸고 주변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 제품이긴 해요. 근데 에너세시스 윤활제를 많이 쓰이고요. 실제적으로 이 바셀린은요, 우리가 항문 관장할 때 바셀린 용에 바르고 항문에다 끼워주는 거 역할은 하거든요. 근데 지용성 고체 성분이어서 잘 씻겨 나오지 않기 때문에 추천하진 않습니다만 급하시다면 특수 제품 볼게요. 특수 제품은 바른 뒤에 비비면 따뜻해지는 열 윤활제입니다. 오럴 섹스를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식용 윤활제예요. 마취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서 사정을 지연시키는 이거 좀 남자의 기능을 좀 더 유지시킬 수 있는 둔감성 윤활제 등 윤활제 역할 이외에 다른 부가 기능도 있는 것도 있어요. 많죠? 여기 보시고. 그래서 아까 이제 굽섹스를 위한 처방이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도구를 이용하지만 우리 스스로가 좀 몸을 만들어 보자고요. 아까 무슨 운동 제가 권해드렸습니까? 케겔 운동. 아까 선생님이 이거 왜 이렇게 했어요? 조였다 풀렀다라서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케겔 훈련은 우선 제일 많이 하는 게 어디서 많이 냐면 우리 요실금 있으신 분께 케겔 운동하라고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이게 요실금을 도움 줄 뿐 아니라 성기능 향상에도 도움을 주는 역할이 바로 케겔 훈련이에요. 보시면 빈뇨를 감소시키고 성기능을 향상합니다. 질 주위의 근육들을 발달시켜주고 성교를 하는 동안 즐거움을 늘려줘요. 그래서 남자 케겔 운동에 대한 부분을 보시죠. 남자분 케겔 운동을 어떻게 하냐? 두 다리를 모은 상태로 천천히 들어 올려서 20초간 유지합니다. 이때 소변 참을 때와 같이 관략근에 힘을 주어 운동 효과를 극대화하면 됩니다. 결론은 항문에 3초 동안 힘주고 풀어주기. 이게 결론이에요. 두 번째 보시면 여자 케겔 운동 방법 보시면 그림과 같이 어떻게 해요? 편하게 엎드린 자세를 취합니다. 그래서 서서히 등을 둥글게 하면서 동시에 질 근육을 수축해요. 멈춘 상태로 몇 초? 5에서 10초간 자세를 유지한 뒤 서서히 힘을 빼면서 원 상태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얘를 5회에서 10회 반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뭐다? 무릎을 구부리고 누운 상태에서 어떻게 한다? 배를 천천히 들어 올리면서 동시에 질 수축을 한다는 거예요. 질 근육을 수축한다고요. 멈춘 상태로 5에서 10초간 자세를 유지한 뒤 서서히 힘을 빼면서 원 상태로 돌아옵니다. 이거를 5회에서 10회 반복합니다. 선생님 이거는 제가 지금 체조로 얘기했지만 지금 하셔도 돼요. 지금 우리 뭐다? 선생님이 앉아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한다? 잘하시고 계시네요. 말하지 않아도 하고 있는 게 보이지 않는데 내가 알겠는 건 뭐지? 질근 항문조임이 보이고 있어요. 제일 좋은 건 그냥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앉아있는 상태에서 5에서 10초 동안 하시면 좋아요. 제가 이 케겔 운동 전도사예요. 저 이거 너무 중요하다고 얘기하시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뭐예요? 요실금도 좋아져, 성생활도 좋아져. 이렇게 외부 강의 나올 때 졸림도 예방할 수 있어요.
이렇게 강의 듣다가 졸릴 수 있잖아요. 그 졸리면 어떻게 해? 그럼 졸면 나한테 좀 미안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그때 우리 선생님 어떻게 하면 된다? 제일 좋은 건 지금 앉아있는 상태에서 선생님처럼요. 다리를 들어 올리거나 좀 여기 무릎을 좀 세워서 좀 들어 올린 다음에 5에서 10초 동안 힘을 줘. 그러면 그 힘 주느냐고 졸린 거 잊어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일석삼조 케겔효과 전도사라고 얘기했습니다. 되게 좋은 운동이에요. 케겔효과 하시고요. 그리고 뭐니 해도 제가 제일 중요하게 또 생각하는 부분이 또 이겁니다. 배우자와 대화 기법을 연습하고 배우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대화는 일어나는 변화에 대해 이해하게 해주고요. 그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조정해 줍니다. 그래서 불편하고 원하는 것이나 서로에 대한 부분을 알아야 우리가 그거에 대한 대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거죠. 그러니까 저도 저희 남편이 모임에 가서 그렇게 비아그라 받는지 몰랐어요. 그리고 저희 남편이 그거를 야동을 친구들한테 이렇게 받아야 되는지 몰랐다니까요. 제가 이 강의가 고마운 건 뭐다? 이렇게 해서 알게 됐어요. 얘기를 한번 해보자. 우리 부부의 성 문제는 뭐가 있냐? 개선을 해봐야 되지 않냐? 우리가 언제까지 가족으로만 지낼 거냐? 이렇게 하면서 알게 된 거거든요. 선생님 대화를 한번 시도를 해보시죠. 아니면 이것도 안 되면 전문가에게 카운셀링을 받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배우자와의 대화, 그리고 성 트러블을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성욕에 대해서 교육합니다. 그리고 성에 대한 혐오와 같은 심리적인 문제도 심리학의 도움을 얻는 것도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그런 것 같아요. 맨 처음에 저도 부끄럽다고 얘기했죠. 내가 선생님들 앞에서 어떻게 성 강의를 할까? 근데 지금 선생님들 앞에서 제가 부끄러워 보여요? 안 부끄러워 보여요? 너무 당당해 보여서 이제 제가 생각해도 우와, 나 많이 변했다. 그리고 제가요, 이런 기구를 선생님들 찾기 위해서 선생님들 이런 성기구 있죠? 그거 들어가려면 어떻게 들어가는 줄 아세요? 성인 인증 받아야 돼요. 저 그거 이번에 처음 해봤어요. 뭐 성인 인증하면 뭔가 내가 나쁜 일을 하는 것 같고 막 나 성인인데 나 성인이면 성인 인증 받으면 되는데 막 뭐가 나쁜 걸 받는 것 같고 해서 성인 인증 막 여태까지 한 번도 안 받아봤거든요. 이 그림을 위해서 제가 성인 인증 받았잖아요. 이제는 성인 인증 받는 거 아무렇지도 않아요. 선생님들한테 이게 성생활에 대한 부분 이제는 제 마음 바꿨어요. 이걸 내가 1회에 끝날 게 아니라 주위 사람들한테 이제 전도를 해야 되겠다 생각이 바뀌었어요. 이 의식이 바뀌었습니다. 너무 자유롭고 꼭 필요한 거라고 제 스스로 바뀐 걸 보고 선생님들한테도 적극 이런 교육에 대한 부분 권해드려요. 그리고 성교에 대한 좀 다양함을 추구하자고요. 지루함을 덜어주고요. 배우자나 자신에게 일어날 수 있는 육체적, 의학적, 성적 장애의 문제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함을 추구하는 게 그래요. 그래서 키스 애무를 추가하는 것이 나이를 불문하고 중요해요. 자유행위 동안 적당해요. 이거 얘기할 때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기도 한데 선생님 우리 체위를 얘기할 때요. 그냥 선생님들의 체위는 몇 가지 체위를 집에서 활용하고 계십니까? 몇 가지 체위를 활용하고 계십니까? 네? 그나마 업앤다운? 우리 선생님이 손을 많이 써. 남으세요. 내가 많이 도움받을 수 있는 선생님인 것 같아서. 네. 아니 근데 우리는 대부분의 성생활을 한다 그러면 정상위로 해야지만 정상이다. 근데요. 성생활에 대한 부분은 체위 변화를 굉장히 많이 갖추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업앤다운도 제가 아까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 건데 아까 여자 자궁이 어떻게 해요? 누워있지 않아요. 여자 자궁이 서 있잖아요. 그래서 여자분들이 만약에 좋은 체위를 유지하시려면 여성 상위 체위가 좋은 체위예요. 동의하지 않아요? 그거 오늘 가서 해보고 얘기해 주세요. 여성 상위 체위가 훨씬 더 자극을 많이 줄 수 있는 체위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체위는 육구 체위예요. 육구 체위. 이것도 설명이 또 필요하네요. 우리 선생님들 표정이. 반대로요. 머리가 서로 반대로 있는 게 육구 체위예요. 오늘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육구 체위가 뭔지. 그걸 권해드리고요. 특히나 모든 분들이 지금 제가 남자분들한테 특히나 하고 싶은 건 뭐냐면 개념 자체가 좀 틀리다는 걸 제가 많이 느끼게 됐어요. 남자들은 성생활에 대한 부분은 전적으로 우리 여자들도 마찬가지고 성생활을 전적으로 뭐냐 하면 성기를 삽입해서 하는 피스톤 운동을
성생활로 보고 있어요. 그게 성생활이고 우리가 그게 성교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손을 쓸 수 있고요. 입도 쓸 수 있고요. 저기도 할 수 있어요. 키스로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이 다 성생활에 들어가는 건데 우리 남자들은 왜 비아그라를 먹냐? 그래서 자기가 힘이 나야 성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다라는 걸 꼭 그거에 대한 개념을 좀 우리가 좀 탈피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리는 건요. 자유행위에 대한 부분 제안 드릴게요. 이 단어는 또 어떠세요? 이건 또 우리 언제 들어봤냐? 사춘기의 남자아이들의 그래서 그것도 옛날에는 그거는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했고 자유행위 하면 우리 애가 큰일 났어. 그걸 만지고 세상에 막 이랬더니 우리 유명하신 왜 여러 가지 성 전문가들이 나와서 자유행위는 정상이고 그럴 때는 엄마가 어떻게 해야 된다. 난 아들을 안 키워서 모르겠는데 아들 키우는 엄마 얘기해봐요. 아이들 자유행위 할 때 어떻게 해야 된대요? 휴지 넣어주라고 했죠. 문 닫아주고 본인만의 생활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바뀌었어요. 우리 그래서 청소년의 자유행위에 대한 부분은 이제 개념이 바뀌어서 애들 해야 되는구나. 어른도 할 수 있다고요. 네? 개념을 바꿔보자고요. 그래서 자유행위는 성기에 대한 쾌감과 좋은 느낌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르가즘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생식기를 성적으로 자극하는 행위이고 성행위의 일종이에요. 자극을 주려면 깨끗한 손으로 하거나 청결한 일상용품이나 잘 관리된 성도구를 사용해야 됩니다. 어떤 이들은 성교로는 오르가즘을 못 느껴요. 성교로는 못 느끼는데 뭘 통해서만 느끼는 사람이 있다? 자유행위요. 특히 여자분들 그러신 분들 많아요. 부부관계를 통해서 나는 한 번도 오르가즘 느껴본 적이 없어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성전문 치료가들이 여자분들의 자유행위를 적극 권합니다. 본인 몸을 알아서 사용하라고 얘기하는 부분이거든요. 그 개인 또는 파트너와의 자유행위는 건강과 관계 이행에 도움이 되며 성적 쾌락을 위한 정상적인 행위 일부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정상이에요. 장점, 그래서 선생님들이 의아해할 것 같아서 장점 제가 나열하려고 해요. 첫 번째는 남녀관계 측면이 있습니다. 자유는 남녀관계에서 한쪽이 상대보다 더욱 성교를 원할 때 유용하게 사용합니다. 맞춰주지 못하면 한쪽이 더 원할 때 자유행위를 하라고요. 이 경우 자유는 두 사람의 관계의 균형을 잡아주어서 더욱 조화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하고요. 서로를 자극하는 자유로 남녀는 서로의 성감대를 알 수 있습니다. 상대의 자유를 보면서 상대의 쾌락을 주는 방법을 찾을 수도 있고 서로 어떻게 만져야 좋아하는지도 알 수 있어요. 전립선 건강에 도움된다고요. 아까 전립선만 예방된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2003년 오스트레일리아의 암위원회 윌리엄 질이 이끄는 오스트레일리아 연구팀은 남성의 자유가 전립선 암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결론을 내렸어. 자유가 도움은 된대. 근데 중요한 건 나이와 횟수의 문제가 있어요. 밑에 보시면 2008년 한 연구에는 20세에서 40세 사이에 일주일에 두 번 해서 7번인데 1번이 아니에요. 한 번 아니에요. 7번까지 하는 잦은 자위는 전립선 암의 위험을 높이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요. 얘는요. 너무 많이 하게 되면 성호르몬이 너무 많이 나와. 남성 성호르몬이. 그래서 너무 자주 하는 건 남자한테 좋지 않다라는 거죠. 요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나 50대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자위는 전립선 암 발병률을 낮추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자위를 하면 안 된다는 게 이거는 영국에 있는 국제 비뇨기 학회지의 최근 발표의 논문으로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요거요. 노화세포가 배출됩니다. 아니 안 되면 적절한 자위 또는 몽종은 오래된 정자를 배출하고 새로운 정자를 만들게 됨으로써 남성의 성기능에 도움을 줘요. 특히 또 여자는요. 여자 자위한다는 것은 지금 낯설 수 있는데 자위 또한 자궁 경부에 뭐하다? 노화된 세포와 이물질을 배출하게 합니다. 선생님 우리 자궁에 있는 이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액을 흘리게 해서 내보내는 방법밖에 없어요. 씻을 수 있어요? 어디까지 씻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이 부분은 여자분의 건강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사회적인 시각을 보시면 자유행위를 많이 하면 옛날에 이런 얘기 있잖아. 키가 안 큰다고. 근거 없는 주장이에요. 물론 과도한 자위는 피로감을 느끼게 해서 집중력을 떨어뜨리는 폐해가 될 수 있고요. 현대의학에서는 과도한 자유행위가 아닌 적절한 자유행위는 신체적, 심리적으로 자연스러운 행위이기 때문에 수치심을 느낄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6년 이후에 성관계 개선을 위한 팁 드릴게요. 지금 우리 아까 얘기했던 거예요. 이 팁만 잘 해라고 하시면 돼요. 첫 번째 뭐다? 규칙적인
운동하자고요. 아까 운동은 근력 운동도 되고요. 우울증도 좋아지고요. 운동 효과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흥미를 잃지 않고 새로운 것도 시도를 해보자고요. 환경을 바꾸거나 밤에 너무 피곤하면 오전에 한다든지 새로운 걸 시도해보자는 거고 성관계를 뛰어넘는 생각. 근데 이거는 뭐 성관계를 뛰어넘어서 뭐 이게 뭐 마음의 평화 이걸 얘기하는 건 아니고 뭐냐면 우리가 행위를 통한 우리가 성관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요. 아까도 얘기했던 손을 사용할 수도 있고 입을 사용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한 부분을 찾아보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편안한 느낌이요. 우리 나이가 들면 여러 가지 관절통으로 아파서 성행위 못해. 이럴 때에는 뭐 미리 진통제를 먹거나 아니면 미리 따뜻한 물로 목욕을 해서 몸을 이완시킨 다음에 또 하는 것도 좋고요. 약물 문제요. 우리가 노화돼서 오는 고혈압 약이나 여러 가지 콜레스테롤 약이나 위궤양 약이나 많은 약들이 우리 성기능을 저하시키거든요. 그래서 약물 문제를 우선 해결해 보고요. 수술 또는 질병을 앓은 위에는 서두르지 않습니다. 수술함 없는 대화를 하는 것이 우리가 성관계의 개선을 위한 팁이에요. 이 7가지 팁을 드렸으니까 요거를 기억하시고 가셔서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요 잊어버릴까 봐 4대 실천 7가지 많잖아요. 4대 실천 방안 되게 친절하죠? 첫 번째, 의식하며 시도하려는 애씀이 필요해요. 되겠지 아니에요. 뭐한다? 노력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조심스럽게 해야 돼요. 오늘 배웠으니까 막 오늘부터 막 가갖고 막 배우자를 안 돼요. 조심스럽게 초심으로 돌아가서 시작하시고요. 분위기를 만들어요. 선생님들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환경과 분위기를 만들어서 해결합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보다 학습하자. 오늘 오셨죠? 학습하고 오늘 학습했잖아요. 그럼 뭐 해야 된다? 이제 뭐 많이 남았다? 네, 학습하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에게 오늘 이렇게 강의 주제로 이제 끝났어요. 그래서 이 성생활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얘기 나눴는데 저뿐만 아니라 선생님들의 건강을 위해서 건강한 성생활을 위해서 오늘의 시작점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더 나은 성생활을 위해서 2부가 있을 수 있나요? 다음번에 우리가 뭐 또 뭘 배울 수 있나? 그래서 선생님들 모두 건강하시고요. 오늘 이렇게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